어릴 적 일부러 실수인 척 옆집 누나에게 뽀뽀하고 나중에 커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했었죠. 어른이 된 후 대학교 킹카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꼬맹아, 언제나 데려갈 거야? 전교의 70억 남학생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퀸카가 저렇게 적극적이었죠? 지금 저는 절친 곽계와 지하철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와 그는 모두 임강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오늘은 개강 첫날입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곽계가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모투, 임강대학교 퀸카 소환청 알아? 엄청 예쁘대. 듣자 하니 학교에 남은 조교 선생님이라던데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천재 미녀래. 소환청?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남 소성 토박이가 아닙니다. 제 고향은 영남이고 어린 시절도 영남에서 보냈죠. 그 시절 저희 집 옆집에는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살았는데 저를 놀리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누나의 이름이 바로 소환청이었죠. 어릴 적 저는 먹는 것과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소환청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간식을 사오곤 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숙제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옆집에 숨어 몰래 간식을 먹었고 소환청 누나 역시 저를 안고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은 소환청 누나의 무릎 위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제가 싫다고 하면 온갖 방법으로 저를 자기 방으로 꿰어내서 안아주곤 했죠. 하지만 제가 8살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 소성으로 이사를 왔고 그 후로는 소환청 누나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곽계의 입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그 누나일까? 너도 들었어? 제가 의아해하며 그 이름을 되뇌자 곽계가 물었습니다. 사진 있어? 응, 학교 대나무 숲에 소환청 측면 사진이 있어. 곽계는 소환청의 측면 사진을 찾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소환청은 긴 머리카락에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정교한 얼굴은 한눈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제가 알던 그 소환청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때? 진짜 예쁘지? 응. 어쩌면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곽계는 격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됐네요. 네가 안다고? 네가 알면 내가 당장 똥을 먹는다. 먹고 싶으면 그냥 말하지. 핑계는. 그렇게 대화하며 두 사람은 지하철역을 나와 인강 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핑카는 보이지 않고 사람 머리만 잔뜩 보였죠. 다행히 저는 몸이 마른 편이라 힘을 좀 쓴 끝에 겨우 혼란스러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길을 물어볼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원피스를 입은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뒷모습만 봐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선배일 것이라 추측하고 길을 물으러 다가갔습니다.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만이었죠. 선배님, 실례합니다. 학교 단독관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길을 물었고 제 말을 들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막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단독관은 하지만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순간 둘 다 잠시 멍해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서로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때는 올려다봐야 했던 소녀였던 꼬마는 이제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졌고 소녀는 여전히 아리따운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너 모투니? 완청 누나? 여자는 크면서 18번 변한다지만 소완청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환청은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제 눈을 보고 알아차렸고 제가 익숙한 호칭으로 부르자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소환청도 눈앞에 소년이 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만난 터라 저는 소환청을 마주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처럼 소환청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안길 수는 없었죠. 꼬맹이 시절에는 초보자 보호기간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이제는 성인이니 그렇게 안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환청은 눈앞에 저를 보며 무척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이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할 정도였죠. 지도 교수님이 누구야? 내가 바로 데려다 줄게. 양 선생님이라고? 완청 누나도 갈 곳이 있을 테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소환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양 선생님 찾아가려던 참이야. 마침 잘 됐네. 바로 데려다 줄게. 아, 정말 우연이네요. 응. 내가 원래 양 선생님 조교거든. 그러니 내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럼 호칭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 난 아직 네가 날 완청 누나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한 글자도 빼면 안 돼. 소환청의 미소를 보니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저 미소였죠. 또 시작이군. 예전에 소환청이 저런 짓궂은 미소를 지을 땐 저를 깨어내서 안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뚱보 곽계가 마침내 다른 쪽에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부르며 기다리라고 하려던 그의 시선은 마치 자동 조준이라도 켠 듯 제 옆에 있는 미녀에게 꽂혔습니다. 저 자식 벌써 미녀를 꼬셨네? 그런데 이 미녀 좀 낯이 익은데? 곽계는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여자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와 이야기할 때가 되어서야 곽계는 비로소 그녀의 옆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학교 대나무 숲에서 봤던 소환청의 사진과 똑같았죠. 헐, 진짜 아는 사이였잖아. 저와 소환청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위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아마 소환청이 야구 모자를 써서 멀리서 보면 얼굴의 반이 가려졌기 때문일 겁니다. 두 사람의 화제는 금세 몇 년 전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헤어질 때 완칭 누나, 그 후에 어디로 이사 갔어요?
우리 설에 고향 가도 못 봤잖아요. 누나라고 불러. 수완칭은 입을 삐죽 내밀고 나를 쳐다봤는데 마치 방금 자기가 한 말을 또 잊었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어째서 아직도 누나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걸까? 수완칭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다른 뜻 없이 그저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냥 완칭 누나라고 부르면 관계가 서먹해진다고 느꼈나 봐요. 그때 고향 집이 재개발됐거든. 나도 고등학생이 됐고 편하게 다니려고 시 동쪽으로 이사했어. 고향이랑 꽤 멀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 그 후엔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학교에만 있었으니 더 시간이 없었고 수완칭은 여기서 저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제가 린장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안 그랬으면 분명히 고속철도역으로 마중 나왔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런 예고 없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저는 마침 길을 물으려다 수완칭을 만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마 이게 바로 인연이겠죠? 오는 내내 저희 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영락없는 연인 아니면 남매 사이였죠. 그저 뒤에서 계속 따라오던 궈카이는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쩐지 아까 지하철에서 궈카이가 제게 수완칭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계속 대화할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게 분명했죠? 궈카이는 순간 부러움과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왜 모투 저 녀석은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쁜 미녀를 아는 거지? 게다가 모투한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둘은 도대체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을까? 잠깐, 설마 모투가 진짜 나한테 똥 먹으라고 하진 않겠지? 궈카이는 앞으로 제 앞에서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녀석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았죠. 10몇 분 후, 수완칭은 저를 양더의 사무실로 데려가 등록을 마쳤고 계속 뒤따라오던 궈카이도 이어서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나 오늘 양 교수님 신입생 입학 업무 도와드려야 해서 학교 구경시켜줄 시간이 없네. 다음에 구경시켜줄게. 괜찮아. 나도 마침 기숙사 정리하러 가려던 참이야. 수완칭과 지도 교수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궈카이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야 궈카이는 드디어 입을 열 수 있었죠. 모투, 너 수완칭이랑 무슨 사이야? 엄청 친해 보이던데. 예전에 이웃이라서 좀 친해. 젠장 왜 내 이웃은 할머니냐고? 왜 나만? 궈카이는 하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째서 모투의 이웃은 미녀인데 자기 집 이웃은 광장 춤을 좋아하는 할머니란 말입니까? 기숙사 건물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궈카이의 기숙사는 1층, 제 기숙사는 위층이었죠. 비교적 일찍 온 편이라 방에 들어갔을 땐 리쯔엉이라는 룸메이트 한 명만 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링난 출신 동양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기숙사를 정리하고 청소했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세 번째 룸메이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이 녀석이 궈카이 이저명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젠장, 얘들아, 우리 조교님 봤냐? 왜? 난 일찍 와서 양더 교수님 혼자 계셨는데 저는 보나마나 이 녀석이 수완칭이 예쁘다고 칭찬을 늘어놓을 거라는 걸 알았죠. 우리 조교님 진짜 엄청 예쁘시더라. 진짜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뻤어. 리츠엉은 그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살짝 격렬하듯 물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한 거 보면 연락처라도 땄나 보네? 아니, 그땐 넋 놓고 보느라 이름이 뭔지도 물어보는 걸 깜빡했지 뭐야. 자신의 흥분된 마음을 한바탕 털어놓은 후 3할의 잘생김과 2할의 양아침이 그리고 5할의 찌질함을 가진 이 룸메이트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안, 너무 흥분했네. 내 이름은 정츠저야. 세 사람은 기숙사를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 침대를 정돈했습니다. 네 번째 룸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상할 건 없었죠. 오후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남자들끼리는 금방 친해지는 법이라. 세 사람은 함께 학교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리츠엉이 다시 정츠저에게 물었죠. 우리 조교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네가 보고 그렇게 흥분하는 거냐고? 그냥 이렇게 말할게. 인터넷에 있는 소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그분에 비하면 완전 오징어야. 화장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자연 미인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쁜지 아니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라도 말해봐. 어쩌면 나도 학교 들어올 때 봤을 수도 있잖아. 그땐 얼굴 보느라 정신 팔려서 잊어버렸어. 이정지저와 한참 얘기했지만 쓸모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죠. 맞다, 모투, 너는 우리 조교님 봤어? 리정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나 봐요. 봤어? 진짜 정지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뻐? 응, 꽤 예쁘지. 저는 수완친과 워낙 친한 사이라 그녀가 정말 예쁘긴 하지만 정지저처럼 흥분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리즈엉은 제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자 정지저가 허풍을 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구나. 모두가 분명 잘못 본 거야. 저는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봤겠어요? 수완층에게 안겨본 게 몇 번인데 말이죠. 식당에 들어갈 때 저는 수완층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투야, 밥 먹으러 갈 때 내 것도 하나만 사다 줄래? 나 아직 바빠서. 알았어. 마파두부는 토마토 달걀볶음으로 바꿔줄게. 다른 건 똑같이 하고 수완층은 줄곧 링난에서 자라 매운 걸 거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파두부를 빼고 시킨 거죠. 제가 식판을 들고 리쯔엉 일행과 함께 앉았을 때 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모투, 너는 왜 이 인분이나 시켰어? 다른 사람 거 사다 주려고. 저는 숨기는 기색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리쯔엉은 뭔가 낌새를 눈치챈 듯 말했죠. 어이구,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려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오늘 막 학교 왔는데 무슨 여자친구가 있어? 어이가 없네. 그건 모르는 일이지. 너희 예전부터 사귀던 사이일 수도 있잖아. 마침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오늘 식당에 사람도 많으니까 네가 밥을 챙겨주는 거잖아.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아? 이장은 말을 마치고 자신의 추리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내 추리는 완전 무결해. 나는 탐정소설에 미친 이 녀석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이장은 자신의 추측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증지택에게 물었다. 증지택, 내 말이 맞지? 맞아 맞아. 증지택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다. 거봐, 나조차도 일리가 있다고 하잖아. 걔가 네 말을 듣고는 있었는지 물어보지 그래? 나는 어이없다는 듯 이장에게 핀잔을 주며 계속 밥을 먹었다. 이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증지택을 쳐다봤는데 녀석은 밥 먹으면서 식판은 보지도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식당 안의 미녀들을 훑어보느라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야, 너 내 말 듣고 있었어? 들었어. 증지택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알지? 저기 초미니 스커트 입은 선배 누나 다리 예쁘냐고 물었잖아? 말을 마친 증지택은 고개를 돌려 흥분해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저 선배 누나 다리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 좀 마른 것만 빼면. 이자항은 어이가 없었지만 미녀 얘기는 확실히 남자들 사이에서 좋은 공통 화제였고 금세 이자항도 증지택에게 말려들어 같이 미녀들을 구경하며 누가 몸매가 더 좋은지 토론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으며 미인 대회를 심사하는 듯한 두 사람을 보니 이 둘은 정말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었다. 문득 곽계가 떠올랐다. 그 작은 뚱보가 오히려 점잖은 편이었다. 적어도 이 환상의 콤비보다는 훨씬 정상적이었다. 마지막 룸메이트는 좀 정상이길. 나는 미녀 구경에 끼지 않고 점심을 빨리 먹었다. 너희 천천히 먹어. 난 먼저 갈게. 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증지택이 이장에게 물었다. 거투는 왜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는 거야? 저녁에 먹으려고? 바보냐? 당연히 여자친구 갖다 주려는 거지. 헐, 저 자식 입학할 때부터 여친이 있었던 거야? 어쩐지 미녀들을 안 보더라. 나는 식당을 나와 소환청이 있는 곳으로 갔다. 양덕은 자리에 없었고 소환청이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마침 한 여학생이 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다. 완칭 누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양 선생님께서 회의 가셔서 오후에는 나 혼자야. 소환청은 내 손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손을 씻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오늘 식당에 사람 많아서 좀 이따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일찍 가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밥 먹고 바로 온 거예요. 소환청은 책상으로 돌아가 도시락을 열고 한 입 먹었다. 나는 떠나려고 했는데 막 몸을 돌리자 소환청이 나를 불러 세웠다. 아,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의아했다. 기숙사에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정리는 다 끝냈어요. 내 대답을 들은 소환청은 젓가락을 문 채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남아서 나랑 얘기나 하자. 안 그러면 나 혼자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여기는 양 선생님 사무실인데 제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있어봤자 딱히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마침 오후에도 신입생들을 계속 받아야 하거든. 그럼 알겠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도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여기서 소환청 누나를 돕는 게 낫겠네요. 오후가 되자 등록하러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남학생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환청의 미모에 넋을 잃었고 여학생들조차 힐끗거렸다. 옆에 있던 나 역시 많은 여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지루한 일은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졸려서 몇 번이나 잠들 뻔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줄었고 지루하게 기다리던 나는 결국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 소환청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자 그녀가 다가와서 보고는 내가 잠든 것을 발견했다. 원래 소환청은 나를 깨우려고 했지만 내가 너무 곤히 자는 것을 보고는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예전의 이웃집 남동생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매일 너를 안고 놀았는데 아쉽게도 네가 이사가서 인형밖에 안을 수 없었어. 소환청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껴안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문득 소환청은 나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지금 이 녀석을 잠깐 안아보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소환청은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안 돼, 안 돼. 우리 둘 다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안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래도 장난은 좀 쳐볼까? 소환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맞은편으로 와서 손가락을 내 코앞에 대고 살짝 움직였다. 코가 간지러운 것을 느낀 내 눈썹이 꿈틀거렸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소환청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몸을 바로잡은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소환청에게 말했다. 완칭 누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 불렀네. 라관칭 누나,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날이 어두워져서 깨워준 거야. 소환청은 양손으로 턱을 괜 채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두려웠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일어나. 이제 문 닫고 가야지. 소환청은 내가 깬 것을 보고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책상 위 서류를 챙겨들고 나를 불러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저녁에 반모임이 있을 텐데 나는 수업이 있어서 못 가. 완칭 누나, 수업이 있다고요? 조교 아니셨어요? 선생님도 수업을 들으러 간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프랑스어 수업.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많은 대학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수업을 들으러 다녀. 나중에 승진이나 직함 심사에도 유리하거든. 양 선생님처럼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들이나 평소에 한가한 거지.
두 사람은 건물 아래로 내려와 각자 헤어졌다. 나는 바로 기숙사로 돌아왔고 그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장이 날 막아서며 물었다. 너희 자식 오후 내내 안 보이더니 여자 꼬시러 갔었냐? 나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우리 누나 도와주러 갔던 거야. 옆집 누나도 누나지. 내가 누나를 도우러 갔다는 말을 듣자 이장은 진정하는 듯했지만 금세 다시 흥분하며 물었다. 그럼 내 누나 남친 있어? 꺼져. 너 따위가 어딜 넘봐? 나는 손으로 이장을 밀쳐내고 자리로 돌아왔고 대화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왔다. 우리 기숙사 마지막 룸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에휴, 아마 안 오려나 봐. 근데 정지저는 뭐 하길래 한마디도 안 하지? 내 말에 이장은 그제야 정지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모르겠어. 아까부터 계속 조용하더라고. 아마 여자랑 채팅하고 있겠지. 그때 계속 조용하던 정지저가 입을 열었다. 속물들. 여자 꼬시는 그런 하찮은 짓을 나 같은 사람이 하겠냐? 이자한과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러고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점심때 미녀 보느라 목이 180도 돌아갈 뻔한 놈이 무슨 고상한 일을 한다고? 내 눈에 정지저의 이미지는 완전히 찌질남이 되어버렸다. 팩트 폭력을 당한 정지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말했다. 점심때 그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였어.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내가 오후 내내 노력해서 드디어 완성했다. 뭔데? 나와 이자항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린다 대학교 킹카 랭킹. 정지저는 두 사람이 전혀 관심 없어하자 자신이 광대가 된 것 같아 서둘러 말을 이었다. 내가 오후 내내 공들여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모았다고? 이 킹카들이 솔로인지 아닌지도 안다고? 그런 것까지 알아? 당연하지. 근데 우리 린다 대학교에 그렇게 유치한 랭킹이 있었나?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도 100년 전통의 명문대인데 어떻게 킹카 랭킹 같은 게 다 있어?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라고. 어중이 떠중이 만든 랭킹보다 훨씬 믿을만해. 모투, 너도 와서 봐. 이야, 다들 엄청 예쁘다. 말하면서 정지저는 흥분해서 말했다. 아, 맞다. 제일 예쁜 사람은 우리 반 조교님이야. 진짜? 나도 좀 보자. 이자항은 수완칭을 본 적이 없어 궁금해했는데 사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짜 예쁘다. 모투, 넌 이게 별로라고? 눈이 삐었냐? 별로라고 한 적 없어. 예쁘다고 했잖아. 두 사람이 내 앞에서 수완칭에 대해 떠드는 걸 듣자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이없음이 밀려왔다. 그런데 반응이 왜 그렇게 시큰둥해? 와서 보라니까. 봤다니까.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예쁘면 예쁜 거지. 오후 내내 수완칭 얼굴을 봤는데 사진까지 또 봐야겠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자식, 있는 척하기는. 정지저는 자신이 공들인 결과물을 내가 전혀 인정해주지 않자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이자항은 정말 관심이 많았다. 그럼 우리 조교님? 솔로야? 아쉽게도 아니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정지저를 힐끗 쳐다봤다. 무슨 개 같은 야매 랭킹이 시작부터 틀린 정보였다. 하지만 이자항은 이미 그 말을 믿고 상심했다. 말도 안 돼. 어떤 새끼가 차지한 건데?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반 단톡방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오후에 등록하러 간 애가 수완칭이 웬 잘생긴 남자랑 같이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했어. 푹! 나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물을 뿜었다. 모투,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에 들렸어. 이자항과 정지저는 다시 토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랭킹 2위인 냉미녀 구러빙은 남자친구가 없대. 다만 너무 차가워서 다가가기 힘들다더라. 나는 더 이상 두 사람의 헛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었다. 게다가 수완칭과 신입생을 맞이한 게 바로 나인데 어쩌다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된 거람?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역시 헛소문 퍼뜨리는 건 공짜였다. 이자항이 정주저에게 막 감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정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기숙사 문이 다시 열렸다. 세 사람 모두 문 쪽을 쳐다보자 그곳에는 금발의 벽안을 가진 인형처럼 생긴 아니 그냥 살아있는 인형 같은 남학생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스고 여러분의 룸메이트입니다. 루이스의 중국어는 다소 어색했지만 발음은 매우 정확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너무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룸메이트가 외국인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안녕 하고 인사하자 나머지 둘도 따라 인사했다. 처음에는 기숙사 안이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저는 린장에서 한동안 살았어서 중국이 처음은 아니에요. 루이스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자항이 바로 물었다. 그럼 프랑스어 할 줄 알아? 정지저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를 못하면 화성어라도 하겠냐? 프랑스어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중국어는 아직 서투르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정지저가 자기가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나서려는 걸 내가 밀어냈다. 비켜, 내가 루이스 가르칠래? 내가 중국어랑 광동어 가르쳐줄 테니 넌 나한테 프랑스어 가르쳐줘. 물론이죠. 사실 나도 갑자기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아마도 수완칭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어서일 수도 아니면 그냥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일 수도 있었다. 아무튼 진짜 이유는 나도 몰랐다. 다음 날은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첫날 나는 햇볕에 타 죽을 뻔했다. 루이스는 아예 햇볕에 쓰러져 버렸다. 진짜로. 그가 쓰러지자 반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교관이 겨우 질서를 잡았다. 루이스가 의무실에서 잠시 쉬고 운동장으로 돌아오니 마침 휴식 시간이었다. 이제 내가 왜 선크림 바르라고 했는지 알겠지?
나는 아침에 기숙사를 나오기 전 다른 모두에게 선크림을 바르라고 했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괜찮을 거라며 피부가 타는 것도 상관없다며 바르지 않았다가 결국 쓰러진 것이었다. 이자항은 루이스가 돌아오자 엉덩이를 슬쩍 옮겼다. 루이스, 아까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이니까 기분이 어땠어? 난 그때 기절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정지저가 물병을 들고 와 앉으며 말했어. 넌 꿈도 꾸지 마. 그런 일은 너한테 안 생겨. 정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여학생들한테 둘러싸여 본 적 있어요? 정지전은 세상만사 다 안다는 듯이 거들먹거렸어. 그러고는 당당하게 말했지. 당연히 없지. 내가 무슨 금발 벽안의 미남이냐?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반에 윌린이라는 여학생이 다가와 루이스 옆에 바로 쪼그려 앉으려고 했어. 정지전은 그 모습을 보고는 누가 아양 떨러왔구나 싶어 자리를 비켜줬어. 리츠엉은 피곤해서 비켜주기 싫었지만 윌린이 대놓고 비켜달라고 말했지. 잠시만 비켜줄래요? 리츠엉은 윌린을 힐끗 보며 생각했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 자리야? 하지만 좋은 남자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 법. 리츠엉은 결국 윌린에게 자리를 양보했어. 하지만 윌린은 그걸로도 모자라 옆에 있던 나한테까지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거야. 난 윌린을 쳐다봤어. 내가 뭘 방해했다고? 내가 여기 앉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 운동장이 내 것도 아니잖아.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는데? 꿈깨. 모형, 멋져요. 정지저가 바로 감탄했어. 윌리는 내가 비켜주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졌어. 아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체면을 차리고 싶었겠지. 그래서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렸어. 이 여자는 그저 루이스에게 추근대로 온 것뿐이었지. 하지만 루이스는 윌린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 다들 방금 전까지 하던 생각도 있고 대부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지. 그 시선 끝에는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미디어 3 반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 무더운 날씨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만 걸어오는 여학생을 보니 마음이 한결 상쾌해졌지. 운동장에 있던 모두가 저 여학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봤고 리치영과 정지전은 이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녀는 바로 3반의 조교인 수완칭이었지. 하지만 점점 두 사람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어. 수완칭이 점점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눈은 점점 더 커졌어. 어제 수완칭의 미모에 내가 보였던 침착한 반응을 떠올린 거지. 비현실적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 설마? 수완칭은 3반이 있는 곳을 훑어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많은 남학생들은 혹시 자기를 찾는 게 아닐까 하는 망상에 빠졌지. 설령 수완칭이 그냥 말을 전하러 온 것이라도 좋았어. 심지어 부셔 여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했지. 바로 그때 내가 손을 들어 흔들었어. 수완칭이 나를 발견했어. 순간 수많은 시선이 내게 꽂혔지. 다들 생각했어. 쟤 누구야? 낯짝도 두껍네. 여신님이 널 찾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수완칭은 내 쪽으로 걸어왔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내 옆에 쪼그려 앉았지. 완칭 누나, 어떻게 왔어요? 할 일 없어서 너 보러 왔지. 수완칭은 그렇게 말하며 가져온 레모네이드를 내게 건넸어. 더위 좀 식혀. 고마워요. 난 수완칭이 앉으려는 걸 보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내주었어. 내 모자 위에 앉아요. 안 그러면 엉덩이 뜨거울 거예요. 이거 그래도 모자인데 엉덩이 밑에 깔라고? 우리 집 행주보다도 질이 안 좋겠네. 엉덩이 깔개로 쓰면 그 쓰임새를 다한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완칭은 웃으며 내 자리에 쪼그려 앉았고 난 수완칭의 맞은편에 앉았어.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자리를 옮겨 앉으니 엉덩이가 뜨겁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 기숙사는 어때? 지낼만해? 좋아요. 4인실에 개별 욕실도 있어요. 맞다. 완칭 누나는 지금 어디 살아요?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요. 수완칭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어. 내가 평소에 사는 곳? 아니면 우리 부모님 댁? 둘 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민주시에 사시고 나는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평소엔 거기서 지내. 나와 수완칭은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눴어.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꽤 친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캐기 시작했어. 저 남자 누구야? 어떻게 여신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 같지? 수완칭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나는 막 학교에 온 신입생이라 반 친구들도 잘 몰랐지. 하지만 이제 나는 아마 전교에서 서서히 유명해질 것 같았어. 수완칭은 잠시 앉아있다가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을 떠날 준비를 했어. 밖이 좀 덥네. 먼저 돌아갈게. 군사훈련 기간이라 피곤할 테니 저녁에 일찍 쉬어. 안녕. 나도 수완칭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어. 수완칭이 멀어진 후 고개를 돌려 윌린을 다시 한번 쳐다봤지. 눈빛에는 격렬이 담겨 있었어. 윌린은 입술을 달싹이며 어이없어 했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지. 오히려 나한테 조롱당한 기분에 체면이 서지 않아 루이스에게 말도 걸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떴어. 그렇게 순식간에 오후 군사훈련이 끝났어. 기숙사 안. 너희들 배 안 고파? 루이스는 아무도 저녁 먹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배가 좀 고파서 나중에 가려고 했지. 그때 정지저가 자기 사물함에서 컵라면을 꺼냈어. 난 컵라면 있어. 식당 안 가. 계약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컵라면을 먹어? 나중에 질리면 어쩌려고? 난 정지저의 사고방식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오늘 저녁만 먹는 거야. 그래도 컵라면은 금방 배고파지잖아? 이걸로 대충 배 채우고 이따 밤에 야식 먹으러 나갈 거야. 설마 너희들 지금 식당 가려는 건 아니지? 가봤자 먹을 것도 거의 없을걸. 정지저의 말에
지저가 이렇게 말하니 정말 일리가 있네. 아직 게임을 하고 있는 이자항이 바로 외쳤다. 증 선생님, 나도 한 그릇 만들어줘. 아버지가 만든 거 먹고 싶어. 그냥 아들한테 한 그릇 만들어줘. 한순간에 아버지로 인정받았다. 한순간에 얼굴이 바뀌는 것도 인재다. 증지전은 나와 루이스 두 사람에게 먹을 건지 물었다. 나는 거절했지만 루이스는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즉석라면을 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다. 결국 집이 부유해도 먹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 한 그릇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루이스는 이 매운 소고기 면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단지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 뭐가 나쁘냐고? 이건 분명 소고기가 없는데 왜 매운 소고기 면이라고 부르지? 이건 소비자를 속이는 느낌이야. 루이스는 외국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이 벌금에 처해져서 파산할 수 있어. 그래도 여기에는 소고기 찌꺼기가 있는 건 맞아. 나는 이게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장이 덧붙였다. 아내의 과자도 아내가 없는데. 이 말을 듣자 이장이 드디어 말을 했다. 증지전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자항, 너는 왜 찬장에 전통절인 배추면이 가득하냐? 아, 이거 맛있어? 다른 맛은 보통이야. 이자항은 자신이 이 맛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말했다. 너는 이 안에 절인 배추가 발로 밟은 거라는 걸 모르냐? 나는 잠시 농담을 한 후 일어나서 나갔다. 기숙사에서 즉석라면 냄새가 좀 강했다. 나는 배가 고파져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수완청이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저녁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가려고 했는데 나는 수완청이 또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다. 너 학교 정문으로 와. 나 동료들이랑 외식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 나는 메시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언니? 너 동료들이랑 모임인데 내가 왜 끼어들어? 아니, 그냥 너를 초대한 거야. 뭘 도와줘야 해? 일단 학교 정문으로 와. 핸드폰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빨리 와. 여기 주차하면 벌금 내야 해. 이어서 또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옷 갈아입는 거 잊지 마. 나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게 분명 나를 속여서 집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는 건 아닐까? 학교 정문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다. 그래도 나는 수완청의 안내를 따라 학교 정문으로 갔다. 흰색 아우디를 찾았다. 보조석에 앉아 수완청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완청 언니, 나에게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너에게 오늘 밤 내 남자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푸. 나는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아 물을 차 안에 뿜을 뻔했다. 나는 냅킨을 꺼내서 입을 닦은 후에야 입을 열었다. 너 정말 나에게 하룻밤 남자친구 역할을 하라고? 나는 길을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왜냐하면 몇몇 남자 동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내 남자친구 역할을 해줘야 해. 수완청은 이 남자들을 명확히 거절했지만 그들은 수완청이 결혼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오늘 밤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친구인 멍야오가 함께하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나중에 소문이 나면 너의 남자친구 찾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수완청이 갑자기 말했다. 혹시 너는 이 일이 퍼지면 너의 여자친구 찾는데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좋아. 이때 신호등을 기다리며 수완청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괜찮아. 오늘 밤 기억해. 너는 내 남자친구야. 그럼 나를 부를 때 호칭을 바꿔야 해. 남자친구라면 언니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아. 괜찮아. 여자친구는 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길 가는 사람도 언니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럼 알겠어. 사실 나는 이런 모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주로 수완청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색할 것 같았다. 모임이 열리는 호텔은 꽤 고급스러웠고 문을 열자 원형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수완청은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정명이라는 남자가 수완청이 오자 얼굴에 미소가 더 번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수완청의 뒤에 한 외모가 단정한 남학생이 들어왔다. 모두가 아는 사실은 수완청이 평소 다른 남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곁에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제 모임에 남자와 함께 온 것은 매우 명백한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수완청은 이 외모가 다소 어린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장에 있는 정명과 다른 세 남자는 이미 졌다. 나도 마찬가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했다. 정명은 어색했지만 응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례할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곁에 있는 의자를 치웠다. 완청, 여기 앉아. 수완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첩부라고 말했다. 식사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수완청은 이 외모가 다소 어린 소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호감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있는 다른 세 남자, 강명도 이미 졌다. 나도 미소를 지으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강명은 매우 어색해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예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나를 바라보며 곧바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방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 옷차림이 아주 평범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의 명품 옷차림보다는 확실히 못 미쳤다.
그의 손에는 20만 원이 넘는 롤렉스가 있었다. 이 생각을 하니 강령의 기분도 점차 나아졌다. 이어서 그는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를 치우고 수완청에게 여기 앉아라고 말했다. 수완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 앉아. 딱 두 자리네. 이건 장민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수완청은 이미 그의 자리에 앉아버렸고 저는 그가 맡아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민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수완청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이 자리 우리 주려고 맡아둔 거 아니었어? 아니. 장민은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고 저도 그 틈에 장민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리 맡아줘서 고마워요. 지금의 장민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고 원탁의 반대편에 앉아 오히려 수완친과 가장 멀어졌습니다. 장민 일행은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태도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저라는 남학생에게 꽤 흥미를 보였습니다. 여자란 본래 남말하기 좋아하는 생물이죠. 수완친과 함께 일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 역시 젊은 여교수들이었고 저처럼 말끔하게 생겨서 호감 가는 타입을 좋아했죠. 특히 수완친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루멍치가 그랬습니다. 이 소문통은 참지 못하고 수완친에게 몰래 묻기 시작했습니다. 완칭, 이 잘생긴 친구 내 남자친구야? 맞지? 그런 거지? 그렇지? 응? 루멍치의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몰랐죠? 루멍치는 여전히 캐물었습니다. 다른 건? 이름이 뭔데? 그건 말해줄 수 있잖아? 나중에 내 사무실로 찾아오면 나랑 마주칠 텐데. 이름은 모투야. 근데 왜 그렇게 궁금해해? 내 것도 아닌데. 수완칭은 루멍치가 그만 묻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끝도 없이 물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완칭은 그녀가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을 말해줬죠. 걔 신입생이야. 마침 양 선생님이랑 내 반 학생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추측하지 마. 루멍치는 순간 경악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만 없었으면 소리라도 질렀을 거예요. 네가 그런 애인 줄은 몰랐네. 수완칭, 이제 막 성인이 된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완칭은 보통 어이없어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배운 게 많아 웬만한 일에는 익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멍치는 정말 별종 중의 별종이었습니다. 헛소리 좀 하지 마. 우린 옛날 이웃이라 원래 알던 사이야. 그럼 소꿉친구인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6살이나 차이 나잖아. 아닌 것 같은데 그만 좀 떠들고 밥이나 먹어. 수완칭은 드디어 음식이 나와 루멍치의 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죠. 저는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많은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민이 먼저 저를 불렀죠. 모투, 술 마실 줄 알아? 한잔 해볼래? 그 말을 들은 수완칭은 장민이 일부러 모투를 곤란하게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투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왔으니 주량이 좋을 리가 없었죠. 나이 30 다 된 사람이 무슨 낯으로 18살짜리랑 술 대결을 하자는 거야? 하지만 수완칭이 저 대신 거절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뜻밖의 동의하자 장민이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며 직접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이어서 남자 몇몇이 함께 건배하고는 단숨에 마셨죠. 사실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장민의 목적은 저를 취하게 만들어 주사를 부리거나 뻗어버리게 해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죠. 꽤 괜찮은 계략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를 탓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마신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장민이 제 주량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잔이 계속해서 비워지자 놀랍게도 장민이 먼저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수완칭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결국에는 식탁에 있던 남자 4명이 모두 취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나마 상태가 제일 나아서 약간의 이성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이미 비틀거렸습니다. 수완칭은 중간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풋내기 3명이 먼저 뻗어버리는 걸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할 뻔했죠.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숙사로 돌아가려면 그녀의 부축이 필요했죠. 수완칭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데 술에 취하면 그게 더 심해지죠. 지금의 저처럼 문이 어디 있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굳이 혼자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수완칭이 손을 뻗어 저를 붙잡은 덕에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냥 내가 끌고 나갈게. 수완칭이 제 손목을 잡자 원래 수완칭에게 이끌려 방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멍치는 감격해서 입을 틀어막았죠. 그렇게 다정한 수완칭은 그녀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나오자 술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수완칭의 부축을 받아 조수석에 앉은 뒤 얼마 안 가 잠이 들었죠. 수완칭이 차를 몰아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깊이 잠든 저를 보고 차마 깨우지 못했지만 차에서 재울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가볍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모투, 일어나. 수완칭의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서늘한 손이 붉게 달아오른 제 뺨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는 몽롱하게 눈을 떴죠. 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저는 무척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수완칭을 보고 저는 순간 멍해졌죠. 술에 취해서인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완칭의 얼굴에도 붉은 기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갑고 정교한 얼굴에 귀여움이 한 스푼 더해진 듯했죠.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걸 좋아했던 그때의 수완칭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 말에 옆에 있던 수완칭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정말로 붉어지더니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죠. 누나 소리가 입에 착 붙네. 평소에는 왜 그렇게 부르기 싫어했어? 수완칭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더니 손을 뻗어 내볼을 꼬집었다. 가자, 기숙사에 데려다 줄 테니 가서 자.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좀 들었다. 적어도 걸을 때 비틀거리지는 않게 되었다. 방금 왜 갑자기 날 누나라고 불렀어? 기쁨에서 정신을 차린 후 수완칭이 궁금한 듯 물었다. 아까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술에 취한 나는 좀 부끄러웠다. 이건 좀 말하기 곤란한데 수완칭은 내가 아직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안 그랬으면 분명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을 테니까. 뭐가 부끄러워?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말해봐. 수완칭이 그렇게 말하자 얼떨떨한 나는 바보같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까 잠들었을 때 어릴 적 꿈을 꾼 것 같아요. 수완칭은 듣고는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쩐지 역시 어릴 때가 좋았지. 언제든 널 안아주거나 업어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안 돼. 도저히 들 수가 없어. 헤헤.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마침 기숙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고 수완칭은 더 들어갈 수 없어서 나 혼자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취한 모습을 보고는 조금 불안해했다. 룸메이트 불러서 데리러 오라고 할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말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수완칭은 깜짝 놀랐다. 몸의 균형을 잡은 나는 바로 뒤돌아 수완칭에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수완칭은 속으로 되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수완칭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 차를 타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차에 앉은 후 수완칭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는지 온몸이 굳어버렸다. 멍해졌다. 내가 왜 모투를 자취방으로 데려가지 않았지? 아니지, 왜 내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나쁜 여자처럼 느껴지지? 한편 술에 취한 나는 겨우 기숙사로 돌아왔다. 다른 3명의 질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군사훈련 휴식 시간이 되어서야 네 사람은 다시 모였고 리정 일행도 어젯밤 일에 대해 물었다. 모투,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술까지 취해서 돌아온 거야? 리정은 오자마자 3가지 질문을 퍼부었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쩡지저가 먼저 말했다. 내 생각엔 분명 수 누나랑 같이 있었을 거야. 완칭이랑 밥 먹으러 갔지, 맞지? 내 몸에 감시 카메라라도 달았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텐데. 이건 너무 뻔하잖아. 무슨 감시 카메라가 필요해? 내가 인정하는 걸 보고 리즈영은 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너희 남매 아니었어? 같이 밥 먹는 게 이상하지 않아? 누가 피가 섞인 남매라고 했어? 이웃집 누나는 안 돼?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미리 확실히 설명해두는 게 좋겠다. 리즈영은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물어보기도 전에 쩡즈저에게 밀쳐졌다. 꺼져,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고. 내가 물어볼게. 말하며 쩡치저는 헛소리를 시작했다. 어젯밤에 어느 커플 레스토랑 갔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은 없었고 커플 레스토랑 얘기가 나오자 루이스도 한마디 거들었다. 민장에 꽤 괜찮은 커플 레스토랑이 있는데 안에는 2인용 룸이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여.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화제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지? 루이스가 입을 열자 쩡지저와 리즈영도 궁금해했다. 너 어떻게 알아? 여자친구 있어? 리즈영은 더욱 흥분했다. 루이스, 내 여자친구도 유학생이야? 주위에 다른 미녀들은 없어? 외국인 여자를 여자친구로 사귀면 다른 건 몰라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눈 돌아갈 거야. 저 여자친구 없어요.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챗. 순식간에 리정의 흥미는 절반 이상 사라졌다. 정지전은 내 옆으로 다가와 어젯밤 일을 계속 물었다. 모투,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말해봐. 형제가 절대 이상한 소리 퍼뜨리지 않을게. 저리 가. 나는 바로 손을 뻗어 정지저의 얼굴을 밀어냈다. 난 어젯밤에 완칭 누나랑 회식에 갔을 뿐이야. 정 선생님 같은 멍청이가 말하는 데이트 같은 게 아니라고. 회식? 무슨 회식? 그분들 동료나 친구들 회식이겠지. 아마 대부분 우리린 대학교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일 거야. 리정은 듣자마자 이거 인맥이 꽤 넓은 것 같은데? 이야, 그럼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 때 네가 좀 잘 말해줘야겠다. 아, 맞아 맞아 모 선생님. 나중에 우리 과락하면 네가 잘 말해서 구제해줘야 해. 나는 이 두 녀석을 보며 어이가 없었지만 나도 핸드폰으로 수완칭에게 물어보았다. 만약 내가 실수로 과락하면 좀 구제해줄 수 있냐고? 안 돼. 대신 내가 매일 각 과목 과제를 다 하도록 감독할게. 그럼 과락할 일 없을 거야. 설마요? 네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너희 엄마한테 이를 거야. 고통스러운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지옥 같던 군사훈련이 끝났다. 그동안 나는 매일 루이스에게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여가 시간이 되었고 루이스의 중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 아니, 훨씬 현지인 같아졌다고 해야 하나. 게다가 이건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루이스가 리즈엉을 따라 흥분해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시발과 쩐다는 이미 상당히 현지인 같았다. 원래 루이스는 게임 중독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숙사 놈들에게 물들어서 게임에 푹 빠져버렸다. 왜지? 배틀그라운드를 하다가 순식간에 죽은 루이스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루이스의 중국어 발음이 좀 어색해서 이렇게 말하니 오히려 꽤 웃겨서 듣고 있던 나는 웃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다. 쩡즈저는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루이스한테 대체 뭘 가르친 거야?
그 말을 듣자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 타탄이 당연히 기분 나빴죠.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젠장은 제가 가르쳤지만 그 뒤에 욕은 두 분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건 웨이준이 가르친 겁니다. 웨이준은 하루 종일 게임하다 멘탈이 나가서 입만 열면 상대 부모님 안부를 묻잖아요. 원래부터 화가 나 있던 리쯔엉은 쩡지저가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기자 바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 엊그제 네가 깝치다가 교관님한테 운동장 5바퀴 벌 받고 밤새도록 욕했잖아.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다투는 걸 보며 둘 다 거기서 거기니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에게 말했습니다. 게임하다 열받으면 좀 쉬어. 마침 나한테 이 말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줘. 알았어. 나 한 판 더 해야 해. 오늘 한 번도 치킨을 못 먹었단 말이야. 루이스는 확실히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너 이 두 녀석이랑 같이 하면 오늘 치킨 먹을 생각은 접어. 모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리쯔엉과 쩡지저는 즉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진짜 잘해. 허풍 떨지 마세요. 능력 있으면 저희 캐리에서 치킨 먹게 해봐요. 그러지 뭐. 비록 도발이었지만 저도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숙사 서열이 달라지니까요. 결과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저도 빠져들었고 게임하는 동안 루이스한테 프랑스 욕도 몇 마디 배웠습니다. 저녁에 반 전체가 반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받을 때까지 말이죠. 마침 반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이라 네 사람은 그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는 길에 루이스가 한숨을 쉬었죠. 방금 아깝게 1등할 뻔했는데 저 역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따 돌아가면 그냥 내가 너랑 듀오 할게. 저 두 위인들은 자기들끼리 놀라고 해. 방금 겨우 치킨 먹을 뻔했는데 나 혼자 둘을 처치했고 루이스도 한 명 잡아서 상대는 한 명밖에 안 남았었어. 원래 무조건 이기는 판이었지. 그런데 리쯔엉이 던진 수류탄에 제가 쓰러지고 쩡지적과 루이스까지 쏴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상대 한 명한테 역전패를 당했죠. 그때 전 정말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이 녀석들 데리고 게임하는 게 군사훈련보다 더 힘들어서 지금 반회의에서 임원을 뽑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방금 왜 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돼지 두 마리를 컴퓨터 앞에 앉혀놔도 제가 캐리해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쩡지저는 의욕이 넘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장 선거에 출마했고 저희에게 자기한테 투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마침 이인재에게 할 일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게 말이죠. 제가 지루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수완층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넌 왜 반임원 선거에 안 나가? 그건 그냥 자빌이고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반임원이 장학금 받기 더 쉽잖아. 우리 아빠가 그랬어. 대학교 반임원은 그냥 무료 노동력이라고? 장학금도 돈 얼마 안 돼. 저는 우리 아빠의 게으른 성격을 완벽하게 물려받아서 많은 태도와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잠시 후 공정성을 위해 반임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완칭은 선생님으로서 사회만 볼 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여하지 않아서 그냥 옆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했죠. 쩡지저는 타고난 연설가 체질인 것 같았습니다. 반임원 선거 하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루이스는 거의 그의 열성팬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조금 놀라게 한 것은 남학생이 많은 우리 반에서 인싸인 쩡지저가 반장이 되지 못하고 윌린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밀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모르지만 윌린에게 잘 보이려는 남학생 몇 명이 그녀에게 투표했을 거라고 대충 짐작했습니다. 쩡 선생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반회의가 끝난 후 저는 쩡지저를 위로했지만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날 뽑지 않은 사람들은 안목이 없는 거야. 방금 내 연설을 무시하다니 루이스는 더욱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쩡 선생님이 반장이 되지 못한 건 엄청난 손실이야. 쩡 선생님에게서 나폴레옹의 기상이 느껴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났구나. 얼마 안 가서 루이스는 기숙사의 두 천재에게 완전히 동화될 거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수완층에게서 보이스톡이 걸려왔습니다. 모투, 와서 나 좀 도와줄래?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뒷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18살이지 8살이 아니에요. 먹을 걸로 저를 구슬릴 필요는 없다고요? 수완층의 말이 꼭 어린애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뭘로 구슬려줄까? 나 자신을 너한테 주면 될까? 바로 갈게요. 저는 말로는 수완층을 이길 수 없어서 바로 간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정된 교실에 도착하니 수완층과 루멍치가 교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가져가야 할 책들은 모두 사라졌고 각 교재가 몇 권 남았는지 기록해야 했는데 이건 모두 수완층이 맡았습니다. 저와 루멍치는 교실 청소를 했죠. 그런데 완칭 누나 조교들은 이런 일도 해야 해요? 응. 수완층은 기록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빗자루를 든 저를 돌아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식 교사가 되면 이런 일은 내 차례가 아닐 거야. 그때 쓰레기를 정리하던 루멍치가 수완층에게 말했습니다. 완칭, 기록 다 했으면 와서 같이 좀 치우자. 루멍치는 사실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수완층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수완층도 게으름 피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푸념을 늘어놓은 것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수완층은 뜻밖에도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투랑 청소할 테니 넌 먼저 돌아가. 진짜? 루멍치는 무척 의심스러워하며 수완층이 자기를 놀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완칭이 그의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고 나서야 그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가 널 왜 속여? 게임하러 가고 싶으면 가. 수완칭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루멍치가 지금 침대에 누워 게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럼 고마워. 루멍치는 신나서 떠나려 했지만 한 걸음 떼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아주 큰 문제. 루멍치는 수완칭 곁으로 돌아와 고개를 돌려 아직 안에서 청소 중인 저를 쳐다봤어요. 두어 번 쳐다보자 수완칭이 자리를 옮겨 루멍치의 시선을 가렸죠. 뭐 하는 거야? 루멍치는 고개를 들어 수완칭을 쳐다봤어요. 너 내가 가면 모투랑 단둘이 있으려고 그러지? 함부로 추측하지 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 좋아. 하지만 먼저 인정해. 가십의 대가인 루멍치는 수완칭의 입에서 직접 인정을 받아내려 했지만 수완칭은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갈 거면 빨리 가고 안 갈 거면 네가 계속 청소해. 난 마침 앉아서 쉴 수 있겠네. 가가가. 남으면 계속 청소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루멍치는 서둘러 가십을 캐려던 마음을 접고 교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몰래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교실 안 상황을 몰래 엿보던 그녀는 마침 수완칭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수완칭은 어이가 없어서 눈썹을 두어 번 실룩거렸어요. 너 도대체 갈 거야 안 갈 거야? 헤헤 그냥 다시 와봤어. 루멍치는 그제야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교실 건물 뒤로 돌아가 창문에 몰래 엎드려 안을 엿보려 했는데 마침 종이 상자를 정리하던 저에게 딱 걸렸죠. 루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교실 문 앞에 있던 수완칭은 소리를 듣고 더욱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두 번이나 들킨 루멍치는 희죽거리며 떠났고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절반만 맞췄어요. 수완칭이 그녀를 먼저 보낸 건 저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가 맞았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얘기를 하려던 것뿐이었죠. 만약 가십의 대가인 루멍치가 옆에 있었다면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을 거예요. 모투, 너희 어머니 아직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 왜요? 나는 그분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 짬을 내서 뵈러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수완칭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꽤 깊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완칭이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부터 남는 책을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모투, 내가 먼저 학생 주임 선생님께 책 좀 갖다 드릴게. 금방 돌아올 테니 청소 다 끝내면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문은 내가 잠글게. 다녀오세요. 수완칭이 떠난 후 저는 마지막 쓰레기를 버리고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10여 분 후 수완칭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한 손으로 머리를 괜채 졸고 있었어요. 수완칭은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뜯어봤죠. 제 외모는 완벽했어요. 부모님의 모든 장점을 물려받았기에 이번 신입생 중에 프랑스인 루이스만 없었다면 저는 분명 후배와 선배들에게 추앙받는 학교의 아이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완칭은 이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훨씬 줄었으니까요. 저를 바라보던 수완칭은 제 맞은편에 앉아 양손으로 턱을 갰어요. 얇고 분홍빛인 입술이 살짝 떨리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대침이야 하고요. 저는 깊이 잠들지 않아서 소리를 듣고 살짝 눈을 떴어요. 수완칭은 몽롱한 저를 보며 짓궂은 생각이 들었는지 일부러 장난치듯 한 번 더 말했어요. 에스크미야, 이번에는 똑똑히 들려서 저는 의아해하며 수완칭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수완칭은 프랑스어를 이미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저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데다 방금 막잠 해석해서 그게 프랑스어인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졸려해? 수완칭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으로 웃었어요. 헤헤, 어차피 이 녀석은 프랑스어도 못 알아들으니 가끔 놀려주는 것도 괜찮겠지? 점심에 낮잠을 안 자서 그런가? 그럼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야식이라도 먹을까? 좋아요. 수완칭은 교실 문을 잠그고 저를 데리고 교문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대화하는 동안 저는 방금 수완칭이 한 말을 곱씹어봤죠. 방금 완칭 누나가 한 말, 프랑스어 아니었을까? 저는 수완칭과 함께 야식을 좀 산 뒤 혼자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들어가자마자 다른 세 명에게 꼬치구이를 나눠주며 미정 일당의 잔소리 폭격을 미리 차단했죠. 먹을 걸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세 사람이 한창 꼬치구이를 먹고 있을 때 저는 루이스에게 물었어요. 내가 프랑스어 한마디 할 테니 무슨 뜻인지 번역 좀 해줄래? 그러지. 저는 아까 수완칭이 했던 말을 자세히 떠올린 후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쌤이네? 이게 무슨 뜻이야? 루이스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했고 푹. 쩡쯔쩌는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 입에 있던 양고기를 쓰레기통에 뱉어내고는 계속해서 웃어댔어요. 하하, 모투, 프랑스어를 그따위로 배운 거냐? 저리가, 나 이제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어. 놀림을 받은 저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지만 실제로 제 발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잠깐만, 내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볼게. 저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루이스는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심지어 제가 하는 말이 정말 프랑스어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반면 리정과 쩡쯔쩌는 이미 배를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하하하, 웃겨 죽겠네. 너 그냥 배우지 마라. 나 웃다 숨 넘어가겠다. 저는 화가 나서 눈썹을 몇 번 실룩거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하려던 그때 루이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제가 한 말을 알아들었어요. 너 혹시 세미널이라고 말하려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인데? 맞아. 저는 흥분해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죠? 루이스는 고깃꼬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설명했어요. 그냥 아주 귀엽다는 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니 조금 의아했어요.
완칭 누나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리즈영이 제게 물었어요. 너 오자마자 왜 그 말부터 물어봐? 그냥 갑자기 들려서 물어본 거야. 맞다. 너 아까 반일 끝나고 어디 갔었어?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지? 이 천재야. 내 손에 든 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제 말을 듣고서야 리즈영은 그가 야식을 먹으러 갔다는 걸 깨달았지만 정지전은 그보다 머리가 좀 더 빨라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지, 모투. 야식을 혼자 먹으러 갔을 리는 없잖아? 게다가 우리도 안 부르고 뭔가 수상해. 아, 리즈영도 바로 알아채고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너 이 자식 분명 뭔가 있어. 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야식을 먹으러 갔을 뿐이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진짜야. 내가 너희를 속여서 뭐 하겠어? 리정은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딱히 꼬집어 말할 순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지전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뜬금없이 돌아와서 프랑스어가 무슨 뜻이냐고 묻겠어요? 게다가 그 말은 누가 봐도 애매모호했죠? 게다가 제가 그 말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보면 분명히 여자가 한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추론에 따르면 그 여자는 수완칭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수완칭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만 알면 이 추측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리는 그야말로 완벽했죠. 생각에 잠겨있던 정치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완칭도 꼬치구이를 좀 사서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루멍치가 시끄럽게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또 죽었네. 루멍치가 씩씩거리며 헤드셋을 내려놓자 마침 수완칭이 다가와 야식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야식 좀 먹어. 야식 사러 갔었어? 먹을 것을 보자 루멍치는 더 이상 게임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가십의 대가는 먹을 걸로도 그 입을 막을 순 없었고 온갖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이 나중에 뭐 했어? 그냥 얘기 좀 했어. 그리고 없어. 그냥 얘기만 했다니까. 말도 안 돼. 말해봐. 여기 다른 사람도 없잖아. 나 알지? 나 입 무거운 거. 정말 무겁다니까. 네가 엎드려 자는 거 좋아하는 거 아직 나만 알잖아. 완칭은 가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린 정말 그냥 얘기만 했고 기껏해야 같이 야식 좀 먹은 게 다야. 그리고 너 주려고 좀 사온 거고. 진짜? 루멍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더 캐물어도 나올 게 없어 보이자 다른 걸 물었습니다. 너랑 모투는 언제부터 사귄 거야?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사귀긴 뭘 사귀어. 헛소리 좀 하지 마. 우린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계약할 때 우연히 만난 것뿐이야. 수완칭은 루멍치가 헛소리 할까봐 그녀는 저와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본 거야? 그럼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외모 말고는 서로에 대해 잘 몰라. 10년인데 인생에 10년이 몇 번이나 있겠어. 수완칭은 이제 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하남 키우는 거야? 루멍치가 짓궂게 웃으며 수완칭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남자친구래?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깝게 지내? 넌 다른 남자랑은 말도 몇 마디 안 하잖아? 그냥 동생 챙겨주는 거야. 이제 막 대학 와서 괴롭힘 당할까봐 그러는 거지. 수완칭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말. 너 자신은 믿어? 믿냐고? 아무튼 그런 거야. 믿든 말든. 수완칭이 저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루멍치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수완칭과 평범한 이웃 사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요. 정지저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게임할 4명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씻고 잘 준비를 할 때 다시 이전의 화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됐어. 그 말 너 자신은 믿냐? 너희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면 내가 당장 여기서 먹어버릴게. 어때? 리즈영은 바로 플래그를 세웠고 이어서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너 모투의 헛소리 믿어? 믿어. 봤지? 루이스도. 리즈영이 막 루이스도 자기 편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대답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걸 믿는다고? 응, 믿어. 루이스는 거짓말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으니 저는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봤지? 너 같은 멍청이나 헛소리하는 거야. 난 그냥 완칭 누나랑 얘기 좀 한 것뿐이야. 너도 아는 사람 만나면 몇 마디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 리츠영은 제 현란한 말솜씨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루이스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투가 어떻게 수완칭이랑 아무 사이도 아닐 수가 있어? 그냥 얘기만 나눈 거잖아.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니야? 우리 유럽에서는 친한 친구끼리 인사할 때 포옹도 하는데 그들은 포옹조차 안 했잖아.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루이스는 저와 수완칭이 아는 사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리츠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아니, 너희 유럽 문화로 여기를 판단하면 안 돼. 다르다고? 다른 건 알아. 하지만 모투랑 수완칭 선생님이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 리츠엉은 예를 들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봤지? 내 생각 자체가 문제야. 완전 헛소리라고. 나 정 선생 돌아오면 물어볼 거야. 정 선생도 네 헛소리는 안 믿을걸. 리츠엉이 말을 마치자마자 기숙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리츠엉은 지원군이라도 온 것처럼 매우 흥분했지만 정지전은 리츠엉의 말에는 별 관심 없이 돌아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 선생, 뭐 하고 왔어? 왜 그렇게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야? 택배 찾으러 갔어. 하마터면 택배 보관소 문 닫을 뻔했네. 뭘 샀길래 이렇게 상자가 커? 리츠엉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라면이야?
세상에 벌써부터 라면을 쟁여두는 거야? 이젠 리쯔영도 감탄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매일 라면을 먹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침대에 앉아있던 저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 선생, 용돈이 많이 부족해? 계약하자마자 라면을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원래 대학생은 학교에 온 첫 달이 가장 넉넉한 법인데 집에서도 용돈을 더 챙겨주기도 하고 나만 해도 꽤 많이 받았거든. 하지만 정지전은 지저의 옷차림도 나쁘지 않았고 노트북은 많이만 위안짜리 에일리언웨어였으니 아무리 봐도 가난한 집아이 같지는 않았다. 이걸 모르네. 보아하니 이 녀석들은 내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 정지전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 시간표에 일주일에 사흘은 아침 8시 수업이야. 컵라면은 아침밥으로 먹으려고 산 거지. 일어나서 물 붓고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식당 가서 먹지 그래? 루이스가 갑자기 전곡을 찔렀다. 영어 수업도 안 듣는데 넌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 이 말을 듣자 정지전은 부러워 죽을 뻔했다. 루이스는 과목 하나가 아예 없어서 외국어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다. 너희들 말이야. 어차피 일어났는데 왜 식당 가서 아침을 안 먹냐고. 걱정 마. 절대 일찍 못 일어나. 내일 아침에 분명 알람 울리면 끄고 다시 잘걸? 그러다 지각 직전에야 일어나겠지. 다음날 월요일은 마침 아침 8시 수업이었다. 기숙사는 역시 정즈저의 예상대로였다. 세 사람의 알람이 7시 반부터 번갈아 울렸지만 누구 하나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15분 남았을 때가 돼서야 겨우 일어났다. 리즈엉은 정즈저의 컵라면을 빼앗아 두 입이나 먹는 바람에 정지전은 얼마 먹지도 못했다. 나 아침도 못 먹었어. 대충 씻고 강의실로 가서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뒤따라온 리즈엉과 정지전은 아직도 아까 컵라면 일로 다투고 있었다. 계속 시끄럽게 떠드니 한숨 더 자려던 나는 짜증이 났다. 갑자기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드디어 조용해졌으니 푹 잘 수 있겠다고만 생각했다. 모투, 그만 자. 옆에 있던 리즈엉이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나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다. 왜? 나 자는 거 방해하지 말아줄래? 나는 잠투정이 심해서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고개 들어서 봐봐, 우리 영. 선생님이 수완칭이야. 그렇든가 말든가. 귀찮게 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고개를 들어 교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전에 수완칭이 내가 만약 농땡이를 피우면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를 제외한 반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침 8시 수업은 끔찍하지만 젊고 예쁜 선생님의 수업이라면 얘기가 달랐다. 수완칭은 오늘 순백색의 허리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등 뒤로 늘어뜨렸고 오른쪽 머리카락은 귀 뒤로 넘겼다. 두 손으로 교재를 받쳐들어 풍만한 가슴을 가렸고 하얀 종아리가 치마 밑으로 뻗어 나와 있었다. 희고 붉은 기가 도는 작고 예쁜 발에는 갈색의 엑스자 스트랩 샌들을 신고 있었다. 수완칭은 교탁으로 걸어가 가볍게 교탁 위에 먼지를 불어내고 책을 올려놓았다. 이어서 멀티미디어 화면에 출석 체크 QR코드를 띄웠다. QR코드 찍고 출석 체크하세요. 5분 뒤에 닫을 거니까 그 이후는 지각이나 결석 처리됩니다.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학생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어 QR코드를 찍었다.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실눈을 뜨고 출석 체크를 마친 뒤 나는 다시 엎드려 잠이 들었고 수완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강의실 앞쪽 구석에 서 있던 수완칭이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녀석, 어젯밤에 몇 시까지 안 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교시가 끝날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리즈엉이 정지저에게 투덜거렸다. 젠장, 모투. 랑수완칭 선생님이랑 저렇게 친한데 영어 과목은 그냥 통과겠는데 제가 운이 좋은 거지 어쩌겠어. 두 사람이 막 대화를 나누던 중 수완칭이 마침 다가왔고 그들은 너무 놀라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둘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떴다. 수완칭은 내 옆자리에 앉아 가볍게 나를 흔들었다. 일어나 그만 자. 수완칭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싶지 않아 나지막이 음하는 소리를 냈다. 내가 아직 깨지 않는 것을 보고 수완칭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다. 어렸을 때랑 똑같네. 그러고는 팔을 뻗어 내 팔 한쪽을 살짝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내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제 일어나. 나는 몽롱하게 눈을 떴고 눈앞에는 선녀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멍해졌다. 내가 이미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씨발 뭔데? 나도 미녀가 깨워줬으면 좋겠다고. 아, 그 남자 얼굴에서 손 떼. 내가 하게. 나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에 예쁜 여자를 좀 더 선명하게 본 뒤 몽롱한 상태로 나지막이 물었다. 몇 시야? 사람은 잠이 덜 깼을 때가 가장 멍한 법인데 내가 바로 그랬다. 눈앞에 수완칭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수완칭이 손에 든 두유를 내 눈앞에서 흔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내 혼란스러운 눈빛이 맑아졌다. 일단 아침부터 먹어. 수완칭은 두유와 관탕바오 한 상자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때 강의실 뒷문에 서 있던 리즈엉과 정지저 두 사람이 문틀 위아래에 찰싹부터 엿보고 있었다. 정 선생, 밤에 어떻게 자야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아마 좋은 베개를 사야 할 거야. 모투 베개를 훔쳐서 한번 써보든가. 그러면 너도 밤에 이런 꿈을 꿀 수 있을지도 몰라. 예쁜 누나가 직접 아침밥을 가져다 주는 건 꿈속에서조차 리즈엉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자기 친구에게 말이다. 나는 두유를 한 모금 마셨고 당분이 보충되자 머리가 겨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완칭은 옆에 앉아 빵을 먹으며 내게 물었다. 어젯밤에 밤샜어? 왜 아침에 이렇게 졸려해? 어젯밤 12시 전에는 잤어요.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는데 나는 어젯밤 시간을 떠올렸다. 새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꿀잠을 자? 내 수업이 그렇게 싫어? 말하면서 수완칭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얼굴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나는 서둘러 부정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졸려서 그래요. 아마 방학 동안 늦잠 자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봐요. 내 해명을 듣고 수완칭의 미간이 펴졌지만 여전히 입술을 살짝 삐죽 내밀며 방금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정신을 차린 나도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누나, 아침 안 먹었죠? 네? 수완칭은 손에 든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너 늦잠 자는 거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해. 그래서 나도 일찍 안 일어나서 아침 못 먹었어. 그럼 왜 그냥 퍽퍽한 빵만 먹어요? 왜 누나 것도 하나 사지 않았어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찐빵은 기름이 너무 많고 야채 찐빵 같은 건 맛이 없어. 수완칭은 입맛이 좀 까다로웠다. 싫어하는 음식이 꽤 많았다. 누나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다이어트를 해요? 나는 말하면서 탕바오 상자를 그녀 쪽으로 좀 밀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수완칭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럼 넌 왜 아침도 안 먹는데? 전 남자라서 큰 영향은 없지만 여자는 좀 조심해야죠. 이건 사실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다. 물론 원래는 아침은 남녀 불문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매일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서 위장병 같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가족이 간섭할 수 없게 되자 나도 아무래도 좋다는 태도였다. 내가 신경 안 쓰는 건 괜찮아도 수완칭이 아침을 너무 대충 먹는 건 안 될 것 같았다. 만약 속이 안 좋아지면 고생할 테니까 제가 좀 요기만 하면 되니까 남은 건 누나가 드세요. 나는 탕바오 절반을 수완칭에게 남겨주고 두유를 마셨다. 수완칭은 내가 자기 몫을 남겨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매우 기뻐했지만 바로 먹지는 않았다. 대신 나를 보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젓가락을 한 벌만 가져왔네. 나는 두유를 마시던 동작을 멈추고 눈을 살짝 크게 뜨고 수완칭을 쳐다봤다. 설마 나더러 먹여달라는 건가? 내가 입을 열어 묻기도 전에 수완칭이 먼저 대답했다. 의심할 필요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수완칭은 개의치 않았다. 뭐가 안 좋아? 예전에 내가 숟가락으로 너 밥도 몇 번이나 먹여줬는데 나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데요? 걷지도 못할 때잖아요?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완층의 기대에 찬 눈빛과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니 나는 약간의 내적 갈등 끝에 결국 젓가락을 들었다. 수완층은 입가로 가져온 탕바오를 보며 작은 입을 벌렸다. 입꼬리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이 녀석 여전히 예전처럼 귀엽고 말을 잘 듣는구나. 아마 너무 신이 나서였을까? 수완층은 자신이 산 탕바오가 매우 뜨겁고 육즙이 많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한입 베어 물자입을 대인 것은 물론 목에 걸려 입을 막고 급하게 몇 번 기침을 했다. 물 있어? 수완층은 입을 막고 계속 기침하며 목이 걸려 불편해했다. 나 수업 들으러 온 건데 물이 어디 있겠어?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든 두유가 생각났다. 제 손엔 두유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괜찮아. 수완층은 다른 걸 신경 쓸 겨를 없이 내 손에 있던 두유를 낚아채 단숨에 마셔버렸고 그제야 목이 좀 편안해졌다. 그녀가 입을 닫고 정신을 차린 후 손에 든 두유컵과 앞에 있는 어색해하는 나를 보고는 방금 두 사람이 같은 컵의 두유를 마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수완칭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이게 뭐 어때서? 그냥 두유 한 잔 마신 것뿐이잖아? 우리 예전엔 밥도 한 그릇으로 나눠 먹었는데 이 정도가 뭐라고? 그렇게 수완칭은 또 자신을 설득하고는 손에 든 빈 종이컵을 흔들며 말했다. 실수로 다 마셔버렸네. 미안. 괜찮아요. 나는 길게 느려 대답했다. 아직 방금 일어난 일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였다. 그럼 두 개만 더 먹여줘. 곧 수업 시작이야. 나는 일회용 젓가락으로 수완칭에게 탕바오 두 개를 더 먹여주었다. 남은 하나는 네가 먹어. 난 교탁으로 갈게. 다음 시간에는 졸지 마. 순찰하는 선생님한테 걸리면 내 탓하지 말고. 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완칭은 가기 전에 휴지로 내 입가를 닦아주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교탁으로 돌아갔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나갔던 사람들도 하나둘 교실로 돌아왔고 리쯔엉과 쩡지저도 내 옆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까 계속 지켜보지 않아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모투, 너 아침 하나를 뭐 그렇게 오래 먹냐? 아직도 다 못 먹었어? 내가 꼭꼭 씹어 먹는데 문제 있어? 수완칭을 대할 때는 내 머리가 좀 멍해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멀쩡했다. 리쯔엉을 힐끗 쳐다본 후 나는 마지막 탕바오를 입에 넣고 쓰레기를 치웠다. 방금 전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리쯔엉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쩡지저는 나를 한번 보고 교탁 위에 수완칭을 한번 보더니 뭔가 간단하지 않고 꿍꿍이가 있다고 느꼈다. 아침 영어 수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부족한 잠을 보충할 생각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모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전혀 졸리지 않았다. 돌아왔을 때 루이스도 마침 막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리쯔엉이 휙 하고 루이스 옆으로 순간 이동하며 말했다. 너 오늘 수업 안 온 거 진짜 손에 막심이야. 왜? 루이스는 양치질을 멈추고 리쯔엉을 쳐다봤다. 네가 못 봐서 그래, 모투랑수. 리쯔엉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한 손으로 그를 밀쳐냈다. 저리가.
맨날 소문이나 캐고 다니고 꼭 걔집에 갔다니까.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루이스는 여전히 궁금해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별일 아니니 알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정 선생은 왜 저래? 왜 한마디도 안 해? 루이스의 말이 끝나자 나도 정지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올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괜채 생각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리하고 있었다. 모투가 아침을 이렇게 느리게 먹을 리가 없는데 둘이 분명 무슨 교류가 있었을 거야. 먹투가 뭘 받아먹은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 없어. 수완칭은 교탁에서 멀쩡했으니까. 아마 아닐 거야. 다시 돌아왔을 때 먹투의 시선은 수완칭을 향해 있었어. 그럼 분명 뭔가를 봤기 때문에 아침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걸 거야. 맞아 분명 그래. 난 정말 너무 똑똑하다니까. 먹투, 저 자식 맨날 아닌 척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지. 하하하. 정지전은 자신의 추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보고 웃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바보 같았다. 정 선생, 아파요? 루이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아마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정지전은 서둘러 헛기침 두어 번을 하고 평소대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학 생활에 대한 열정도 점차 식어갔고 점점 각자의 생활 습관을 따르기 시작했다. 리츠엉은 완전한 집돌이가 되었다. 수업과 식사를 제외하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했는데 실력도 형편없었다. 정치전은 학생회에 들어가 매일 자잘한 일로 바빠 기숙사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나와 루이스는 자주 도서관에 갔는데 한 명은 프랑스어를 다른 한 명은 중국어 속어를 공부했다. 금요일 저녁 나와 루이스가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리츠엉이 불평을 쏟아냈다. 너희들 공지 봤어? 이번 주말에 가을 소풍이 있대? 웬 갑자기 가을 소풍? 우리 학교에 그런 행사도 있었어? 내 핸드폰은 1년 내내 무음 상태라 안 그랬으면 시도 때도 없이 울려서 짜증나 죽었을 거다. 자율참가인데 가면 봉사 점수를 줘서 이번 학기에는 따로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된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주말에 노는 건데 이틀 놀고 귀찮은 일 하나 덜면 좋지. 하지만 리츠엉이 덧붙였다. 근데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야 한대. 대학생이 되어서도 소풍 감상문을 쓰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꼭 초등학생 소풍 같았다. 그때 쩡쯔쩌도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불평을 쏟아냈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빌어먹을 가을 소풍을 뭐하러 가? 게다가 개똥 같은 보고서까지 쓰란 이정 선생? 귀찮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루이스가 한마디 했다 쩡. 쯔쩌가 이것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쩡쯔쩌는 바로 화가 난 이유를 털어놓았다. 원래는 가을 소풍 안 가도 됐거든. 내가 학생회라서 아는데 마라톤 자원봉사라는 선택지도 있었단 말이야. 마라톤 자원봉사 힘들지 않아요? 루이스가 턱을 괴며 말했다.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 이번 린장 마라톤 봉사는 엄청 편해. 셔틀버스도 있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게다가 남는 간식 같은 것도 다 가져올 수 있대. 학생회 선배 말로는 작년에 레드불 한 박스를 챙겨왔다더라.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는 걸 듣자 리츠엉도 불평에 가세했다. 와, 대박. 그럼 왜 그거지 같은 가을 소풍을 고른 거야? 우리 미디어가 8개 반 반장들이 투표로 정한 거야. 걔들이 무슨 생각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제 그 봉사활동은 다른 과로 넘어갔어. 정치전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때 나를 반장으로 뽑았어야지. 나를 뽑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널 안 뽑았잖아. 하나같이 윌린한테 잘 보이려는 아첨꾼들이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정 선생, 여기서 그만 열변을. 토해,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나중에 다른 봉사활동으로 점수 채우면 되잖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가을 소풍에 대해 불평했지만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게 가장 귀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신청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리츠엉은 빛의 속도로 태세를 전환하며 말했다. 사실 보고서 쓰는 게 뭐 그리 귀찮겠어. 하지만 정지전은 꿋꿋하게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투, 너는 갈 거야? 네가 가면 나도 갈게. 루이스가 나에게 물었다. 그는 나와 가장 친해서 같이 가고 싶어 했다.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가봤자 심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중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완칭, 주말 소풍 같이 갈래? 맨날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 나는 수. 완칭의 메시지에 답장하려는데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내가 맛있는 거 싸갈 테니 같이 가줘. 알았어. 근데 먹을 걸로 꼬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이제 18살인데? 그럼 먹지 마. 아니, 농담이야. 그럼 이따 나와서 나랑 마트 좀 같이 가줘. 알았어. 답장을 보낸 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루이스에게 말했다. 나도 갈래. 내 것도 같이 신청해줘. 그래. 근데 어디가? 내일 가져갈 것 좀 사려고.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기숙사를 나갔다. 루이스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방금 전까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메시지 2통 주고받더니 바로 마음을 바꾸다니? 리츠엉에게 물어보려고 돌아봤지만 그는 내일 소풍 갈 미녀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루이스, 얘 예쁘지 않아? 나는 수완칭과 함께 마트에 가서 간식과 식재료를 좀 샀고 나온 뒤 수완칭은 차를 몰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고는 조수석에 앉은 나에게 말했다. 가자, 옆에서 좀 도와줘. 너희 집에 올라가자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수완칭을 쳐다봤다.
내가 돈 쓰고 힘도 쓰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받아먹기만 할 셈이야? 그렇게 말하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날로 먹는 놈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수완층이 이런 핑계로 날 집에 끌어들여서 다른 꿍꿍이가 있을 리도 없고, 아니,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 집에 들어간 나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소환청은 내 모습을 보고 긴장을 풀라고 했다. 육몽기는 출장 갔고 여기엔 우리 둘뿐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 와보는 곳이지만 나는 가장 안쪽 방이 소환청의 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소환청은 예전처럼 침실 문고리에 스티치 인형을 걸어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들지 않아? 봉지도 안 내려놓고 소환청이 갑자기 말을 걸어낼 생각은 끊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에 든 비닐봉지 2개를 내려놓자 소환청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나를 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우리 집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긴장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번에 누나 방에 왔을 땐 내 키가 누나 반도 안 됐는데 지금은 내가 누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잖아. 같을 수가 있나? 주방으로 와서 사온 오이랑 당근 좀 씻어줘. 나는 쌀 씻을게. 이따가 초밥 좀 만들어서 내일 가져가게. 나는 요리를 제법 하는 편이라 채소를 씻고 써는 일을 금방 해냈다. 오히려 소환청의 손놀림이 조금 서툴렀다. 거의 새 것 같은 주방 기구를 보며 나는 소환청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완청 누나, 평소에 요리 잘하네? 거의 안 해. 보통은 편하게 학교에서 먹고 가끔은 밖에서 먹자고 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 소환청은 밥솥을 켜고는 돌아서서 되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주방 기구가 좀 새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 내 대답을 들은 소환청은 턱을 괸 채 예쁜 눈썹을 살짝 치켜뜨고 나를 보며 의아한 말투로 물었다. 내가 요리 못할까봐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건 진짜 아니야. 나는 즉시 해명했다. 나는 정말 그냥 물어본 것뿐이었다. 하지만 소환청도 마음에 담아두진 않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했다. 대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주방 기구를 거의 만져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요리를 안 했으니 당연히 서툴러졌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하게 됐어. 말을 마친 소환청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소환청도 마음에 담아두진 않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했다. 대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주방 기구를 거의 만져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요리를 안 했으니 당연히 서툴러졌고 귀찮기도 해서 아예 안 하게 됐어. 말을 마친 소환청은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오늘 저녁은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대접해 줄래? 네, 제가 만든 건 맛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 뭘. 난 신경 안 써. 소환청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요리를 시작했고 소환청은 옆에서 내일 가져갈 초밥을 만들었다. 도구의 도움도 있어서 소환청은 금세 초밥 한 상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초밥을 정리해서 식탁에 올려놓고는 여전히 바쁜 나를 보러 왔다. 너는 요리할 때 앞치마도 안 해? 소환청이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 묻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식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앞치마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 않아요? 아빠도 집에서 거의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옷에 얼룩이나 기름이 튀면 잘 안 지워지잖아. 소환청은 말하면서 거의 쓰지 않는 앞치마를 가져와 나에게 건넸다. 입어, 너 흰색 반팔 입었잖아. 잘 안 지워질 거야? 나는 손에 든 식칼을 내려놓고 앞치마 윗부분을 목에 걸었지만 등 뒤에 끈은 잘 묶지 못했다. 소환청은 그런 내 서툰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내가 도와줄게. 말을 마친 소환청은 내 뒤로 와서 끈을 잡고 있던 내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 순간 나는 옥처럼 희고 부드러우며 서늘한 소환청의 손길을 선명하게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갓 성인이 된 나를 소환청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내 등 뒤에 리본을 묶어주었다. 됐다. 나는 거실 가서 좀 쉴게. 나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칼을 집었다. 소환청도 내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가 계속 주방에 있었다면 이 저녁 식사는 언제 끝날지 몰랐을 것이다. 거실 식탁에 앉아 소환청은 내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작 앞치마 묶어줬다고 얼굴이 빨개지다니. 연애도 한 번 안 해본 어린애라니까. 소환청은 양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검지로 자기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주방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꼬마가 키는 컸어도 여전히 귀엽네. 그렇게 보고 있자니 소환청의 마음에 문득 확고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귀엽고 잘생긴 꼬마를 다른 나쁜 여자한테 뺏길 순 없지. 급하게 준비하느라 재료가 많지 않아서 나는 간단하게 국 하나에 반찬 2개만 만들었다. 좀 간단해서 대충 때워야겠네요. 나는 미안한 듯 말했다. 소환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서둘러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괜찮아. 내가 시켜 먹는 배달 음식보다 훨씬 나은데 뭐. 소환청이 괜찮아 하자 나도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기숙사에서 나온 후로 계속 움직여서 배가 무척 고팠다. 앞치마 안 벗어? 소환청은 내가 아직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네? 어차피 이따가 설거지도 해야 하니까 다 하고 벗어도 늦지 않아요. 사실은 잊어버린 거였다. 예전에는 앞치마를 입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안 입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 분홍색 앞치마 너한테 꽤 잘 어울리는데. 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밥을 씹던 입도 멈춘 채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환청은 내 반응을 보며 나를 보는 그 눈빛마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뜬금없이 물었다. 너 혹시 나 말고는 다른 여자의 손 잡아본 적 없지? 네, 없어요. 나는 소환청의 표정을 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
그녀가 뭘 하려는 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소환청은 젓가락을 쥔 채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ILS 프리맨 템퍼티 갈드 앙클 루즈. 아저씨라니 역시 아직 얼굴 빨개지는 꼬마네. 소환칭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했다. 나는 전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문장 속에 꼬마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알아들었다. 완칭 누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수완칭은 나를 놀리고는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지금 내 모든 신경은 방금 그 말에 쏠려 있었다. 그 말은 그날 밤 수완칭이 몰래 프랑스어로 내게 했던 시미나오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다시 그때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니 가슴이 저릿했다. 완칭 누나는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저녁 식사 후 나는 오래 머물지 않고 수완칭과 작별 인사를 한 뒤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때 리츠엉은 내일 가져갈 물건을 준비하느라 오늘 밤 내일에 대해 캐물을 겨를도 없었다.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찾고 프랑스어 교재도 한 세트 샀다. 어차피 모르는 건 루이스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하지만 오늘 밤은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저녁에 수완칭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이 무슨 뜻이냐고? 쩡쯔쩌는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는 그에게 되물었다. 쩡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몸은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왔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두어 번 실룩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허세 부리지 않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마라톤 자원봉사자 자리를 하나 얻어왔어. 헛되이 보내진 않았지? 그럼 네가 즐거우면 됐지. 대답하고는 계속해서 강의를 들었다. 쩡쯔쩌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 왜 그렇게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해? 내가 알기로 대학원 시험, 외국어 하나 더 배우라는 요구는 없지 않아? 내가 대학원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쩡쯔쩌를 쳐다보았다.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대답은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쩡쯔쩌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단지 내가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다음날 토요일 기숙사 4명 모두 드물게 일찍 일어났다. 쩡쯔쩌가 가장 먼저 나갔는데 아침 7시였다. 그를 태우러 온 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목적지인 삼림공원 입구에서 모이기로 하고 출발했다. 야, 너 아직 멀었냐? 나랑 루이스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 리츠엉이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았다. 다 됐어, 다 됐다고. 재촉하지 마. 너 안에서 뭐 하는데? 밥 먹냐? 나는 정말 이 녀석이 화장실에서 몰래 뭘 먹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먹기는 개뿔. 말이 끝나자마자 리츠엉이 드디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번쩍번쩍 빛났다. 최소 헤어젤을 반 통은 바른 것 같았다. 몸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가 진동해서 나와 루이스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남자 향수 반 통이나 뿌렸다고? 알았다, 알았어. 아주 냄새에 절었네. 이제 가도 되지? 진짜 대단하다. 소풍 가는 거야? 여자 꼬시러 가는 거야? 뭘 이렇게까지 꾸며? 다행히 드디어 출발할 수는 있었다. 세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삼림공원으로 향했다. 민장대학에서 삼림공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세 사람은 30분 넘게 지하철을 타야 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계속 타고 내렸다. 게다가 가는 길에 대학이 많아서 객차 안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와 루이스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종종 몇몇 여학생들 때문에 대화가 끊겼다. 대부분은 루이스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러 온 것이었고 나에게 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리츠엉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는 속으로 부하가 끓었다. 루이스는 흰 피부의 금발벽 아니라 여학생들을 끄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모투까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지? 특히 오늘 나는 아주 편하게 입고 나왔다.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한 장에 하의는 갈색 반바지를 입고 발에는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을 뿐이다. 머리도 특별히 손질하지 않았고 그냥 흔한 남자 앞머리 스타일이었다. 향수 같은 건 당연히 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다 못해 단순한 차림이었는데도 리츠엉은 내가 자기보다 확실히 좀 더 잘생긴 것 같다고 느꼈다. 젠장? 왜?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나는 뭐가 되는데? 광대야? 모투. 리츠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루이스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리츠엉을 힐끗 보았다. 충격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충격받았대? 글쎄. 리츠엉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세 사람은 삼림공원 입구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와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다들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역시 잘생긴 게 최고라니까? 루이스와 내가 늦었는데도 투덜거리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남학생들은 원래 대범했고 고작 몇 분 늦은 거라 상관없었다. 무엇보다 사람들 뒤쪽에서 여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저기 루이스라는 남학생 진짜 잘생겼다. 응, 그 옆에 있는 애도 잘생겼어. 나와 루이스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리츠엉은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그 후 인솔교사로 온 수완칭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 온 것을 확인한 뒤 삼림공원으로 들어갔다. 대학생의 가을 소풍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모두 점심때 중앙 잔디밭에서 모이기로 하고 각자 짝을 지어 흩어져 놀았다. 루이스가 나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인솔교사로 온 수완칭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 온 것을 확인한 뒤 삼림공원으로 들어갔다.
대학생의 가을 소풍은 비교적 자유로워서 모두 점심때 중앙 잔디밭에서 모이기로 했다. 모인 뒤 각자 짝을 지어 흩어져 놀았다. 루이스가 나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루이스, 모투 찾지 마. 걔는 분명 또 수완칭 찾아갔을 거야. 나랑 같이 다니자. 루이스는 리정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여학생들이 다가와 동행을 자처하자 리정은 입이 귀에 걸렸다. 한편 나와 수완칭은 이미 공원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차 끌고 와서 제일 늦을 줄 알았는데 기숙사에 있는 녀석 하나가 굳이 향수 같은 걸 뿌리느라 꾸물거려서 좀 늦었어. 이번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리정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98 햇볕을 피하기 위해 숲길로만 다녔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주 고요했다. 가는 길에 나는 수완칭의 사진을 몇 장 찍어주었다. 여기에 꽃사슴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째서 이렇게 한참을 걸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사진을 다 찍은 수완칭이 내 곁으로 돌아와 꽃사슴을 놓쳤을까봐 주위를 살폈다. 오는 길에 꽃사슴 출몰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적어도 3개는 있었지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확률이 엄청 낮은가 봐. 꽃사슴은 사람을 보면 바로 숨어버릴 테니까. 그럼 공원 간판에는 왜 야생 꽃사슴 사진을 걸어놔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 그래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계속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주위의 나무와 풀은 점점 더 무성해져 땅을 가렸다. 자갈길을. 수완칭은 핸드폰을 들고 야생 꽃사슴 사진을 몰래 찍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따금 주위를 살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는 옆 풀숲이 살짝 흔들리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아기 꽃사슴 한 마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수완칭을 살짝 건드렸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수완칭은 혼비백산하여 펄쩍 뛰어오르며 내게 안겼다. 옆에 있던 나도 수완칭의 갑작스러운 비명에 깜짝 놀라 뛰어드는 그녀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어 받아 안았다. 순간 주위는 고요해지고 두 사람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다. 사사. 아기 꽃사슴은 수완칭의 비명에 놀라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나는 여전히 수완칭을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바싹 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위에는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두 손은 하얀 원피스 너머로 수완칭의 허벅지를 받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떨어질까봐 그랬던 것 같다. 커서는 처음으로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붙어보는 거라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동시에 다른 감각들도 느껴졌는데 수완칭의 몸은 아주 부드러웠다. 치맛자락 아래에 허벅지는 살집이 있어 그 감촉이 푹신한 베개 같았다. 수완칭은 놀라서 눈을 감은 채 두 손으로 내 목을 꽉 껴안고 있었다. 내게 바싹 붙어 있었다. 그 두 개의 부드러운 슬라임이 내 가슴을 짓눌러 조금 답답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누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수완칭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내게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나 역시 얼굴이 새빨개졌다.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둘 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완칭은 심하게 놀랐음에도 금방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다. 얼굴의 홍조는 아직 가시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턱을 괸 채 아직 몸에 붙은 나무잎을 털고 있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생글생글 웃는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 너 방금 이 틈을 타서 나한테 딴짓한 거 아니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방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나를 받아준 거라고.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아까 수완칭을 안았을 때 나도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졌었으니까 수완칭은 당황하는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하아, 왜 그렇게 당황해? 나는 수완칭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이미 다가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아니,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안겨줄까? 어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수완칭은 항상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다. 하지만 이 초간 망설인 후 나도 웃으며 물었다. 정말 그래도 돼? 꿈깨. 수완칭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먼저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가자. 안 그러면 점심 모임에 또 늦겠어. 나는 그녀를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방금의 감촉을 되새겼다. 확실히 꽤 좋아서 한 번 더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느긋하게 공원 중앙 잔디밭으로 향했고 피크닉과 바비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있었다. 수완칭은 작은 가방에서 어제 준비해온 초밥을 꺼내 다른 학우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절반은 나와 먹으려고 남겨두었다. 처음에는 수완칭이 만든 초밥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수완칭이 요리를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으니 맛없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내 생각은 바로 바뀌었다. 완칭 누나, 초밥 진짜 잘 만드네. 초밥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편하잖아. 사 먹는 건 비싸기만 하고 맛은 그저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었어. 그때 한 여학생이 갑자기 수완칭을 불렀다. 수 선생님 같이 바비큐해요. 응. 금방 갈게. 수완칭은 초밥을 입에 넣고 나를 불렀다. 같이 가자. 초밥만으로는 배 안 차. 우리 고기 좀 구워 먹자. 두 사람은 관광지 내상점으로 갔는데 가격을 보고 나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고기 한 팩에 78위안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팩 하나로는 한 사람이 배불리 먹기도 힘들다는 점이었다. 관광지는 정말 관광객 등쳐먹는 곳이구나.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수완칭을 오후 내내 굶길 수는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결제할 준비를 했다.
내가 한 손으로 고기 2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결제하려는 순간 수완칭이 나보다 한 발 앞서 계산을 해버렸다. 이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낼게. 안 그러면 너 생활비도 얼마 안 남잖아. 몇 가지 저렴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수완칭 누나는 내가 돈을 내지 못하게 했어.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이번 달 말에는 굶어야 할지도 모르잖아. 나 생활비 꽤 많아. 괜찮아. 평소에 돈 거의 안 써. 생활비가 넉넉해도 그건 부모님 돈이잖아. 그냥 네가 갖고 있어. 난 이미 일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수완칭은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나를 놀렸다. 나 월급 꽤 많거든? 너 같은 꼬맹이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럼 사양할게. 두 사람은 밖으로 돌아와 바비큐 그릴을 하나 더 빌렸다. 나는 그릴에 숯을 피우고 고기를 올렸다. 머리 위에는 비닐 차양이 있었지만 원래부터 무더운 날씨에 바비큐 열기까지 더해져 이곳은 마치 찜통 같았다. 완칭 누나,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구울게. 응, 그럼 난 잠시 앉아 있을게. 수완칭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그릴을 계속 지켜봐야 해서 땀이 나오자마자 바로 증발해버렸다. 이건 그야말로 야외 찜질방이었다. 10여 분간 바쁘게 움직인 후 나는 고기를 다 굽고 요기 삼아 몇 점 맛본 뒤 그늘에 앉아 쉬었다. 이제 안 먹는 거야? 수완칭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큰 눈을 깜빡이며 나를 쳐다봤다. 너 먹어? 난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 지금은 그냥 에어컨 있는 방에서 쉬고 싶어. 고기 먹을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수완칭은 입안에 고기를 삼키고 물었다. 그럼 오후에 배고프지 않겠어? 괜찮아. 나는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쉬었다. 간간히 불어오는 미풍을 느끼며 더위로 짜증났던 마음을 진정시켰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꾸벅꾸벅 졸음이 몰려왔다. 갑자기 귓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 들어봐. 네? 의아해서 고개를 들자 수완칭 누나가 작은 접시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내 입가에 대주고 있었다. 먹어. 안 그러면 오후에 걸을 힘도 없겠다. 배부터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 나를 놀리는 것을 제외하면 수완칭 누나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굳이 꼽자면 그건 바로 먹는 것이었다. 나는 눈앞에 고기를 멍하니 쳐다보느라 입 벌리는 것조차 잊었다. 얼른 먹어. 설마 지금 내가 너한테 해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수완칭 누나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수완칭 누나가 또 고기 한 점을 집어 내 입가로 가져왔다. 이번에는 내가 손을 뻗어 젓가락과 접시를 받으려고 했다. 제가 먹을게요. 누나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수완칭 누나는 팔로 내 손을 밀어냈다. 괜찮아, 안 힘들어. 내가 먹여줄게.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 안 괜찮아? 저번에 네가 나 아침밥 먹여준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나는 수완칭 누나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받아먹었다. 수완칭 누나는 먹여주는 것에 재미가 들렸는지 나를 먹이는 것에서 마치 무언가를 키우는 듯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은 한 점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고기를 먹여 내 입을 가득 채웠다.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은 가장 더운 오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천막 아래에서 쉬다가 다른 곳으로 놀러가기 시작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일찍 자리를 떴는데 수완칭 누나가 꽃사슴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내가 그 아기 사슴을 놀라게 한 후로는 다시는 사슴을 볼 수 없었다. 누나, 무슨 특별한 소원이라도 있어요? 꼭 꽃사슴을 봐야 해요? 나는 다리가 풀릴 지경이라 참지 못하고 수완칭 누나에게 물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꽃사슴을 보면 행운이 따르고 인연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어.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보면 그 두 사람의 인연을 상징한대.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박사 과정까지 밟는 사람이 그런 걸 믿어요? 뭐가 어때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야. 가끔은 이런 걸 믿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긴 하네요. 그럼 우리 좀 쉴까요? 나는 반소매 옷깃을 부채질하며 말했다. 날씨가 점점 더 후텁지근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말에 수완칭 누나도 근처 작은 정자에 앉아 쉬었다. 확실히 좀 후텁지근하네. 오전에는 맑았는데 지금은 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 설마 비 오려는 건 아니겠지? 수완칭 누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우산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야. 일기예보에서 오늘이랑 내일은 비 안 온다고 했어? 어떻게 말한다고 바로 비가 오겠어? 아니겠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머리 위에서 툭 소리가 났다. 나와 수완칭 누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음 순간 빗방울이 정자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불과 몇 초 만에 빗소리가 하나로 이어져 쉴 새 없이 울렸다. 나는 밖에 폭우를 보다가 입을 삐죽이며 수완칭 누나를 쳐다봤다. 수완칭 누나는 양손을 펼쳐 보였다. 이건 내 탓 아니야. 탓하려면 일기예보를 탓해야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비가 오는 걸 수완칭 누나 탓을 할 수는 없었다. 계속 내리면 어떡해요? 그치겠지. 여름비는 보통 소나기니까 두 사람은 정자에 갇혀 나갈 수도 없었다. 소풍 단톡방에서도 비가 온다는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몇몇은 비 피할 곳을 찾았다고 했다. 우산을 챙겨온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기로 했다. 수완칭 누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유의하고 학교에 무사히 도착하면 메시지를 남기라고 했다. 나도 루이스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빌려 지하철에 탔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럼 넌 어떻게? 내가 우산 가지고 다시 갈까? 루이스가 메시지로 물었다. 난 괜찮아. 이따 돌아갈 수 있으니 너나 조심히 가. 나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휴대폰을 넣었다.
밖의 점점 더 거세져 물안개처럼 변했고 가시거리도 매우 짧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있던 정자는 반쯤 뚫려있는 구조였다. 중앙의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붕의 나머지는 뻥 뚫린 디자인이라 빗방울이 그대로 들이쳤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신발은 완전히 젖어버렸다. 수완칭 누나의 치맛자락까지 꽤 많이 젖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완칭 누나의 들떴던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밖의 비를 쳐다보며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꼭 쥐었다. 더 젖지 않게 하려고 그때 내가 갑자기 일어섰다. 완칭 누나, 의자에 발을 올리세요. 그럼 안 젖을 거예요. 응? 수완칭은 내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수완칭이 이렇게 멍한 모습은 처음 봤는데 좀 귀여웠다. 곧 수완칭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찮아, 넌 계속 앉아있어. 난 서 있을게. 잠깐이면 돼. 여기서도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수완칭이 바로 거절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더니 둘 다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내 말 들어. 일단 앉아봐. 네가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내 치마도 비에 젖지 않을 거야. 어떡해요? 나는 의아해하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막 다리를 가지런히 놓자 수완칭이 다리를 들어 내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 이러면 됐어. 그리고 내 다리가 딱딱한 의자보다 훨씬 편하네. 이렇게 있으니 피곤하지도 않고 내 바지가랑이는 이미 빗물에 좀 젖어 있었고 지금은 수완칭의 가느다란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반쯤 젖은 하얀 치맛자락은 아슬아슬하게 비쳤다. 그 사이로 가늘고 하얀 긴 다리가 보일 정도였다. 아, 안 돼, 안 돼. 진정해, 진정해. 보면 안 돼. 변태가 될 순 없어. 머리가 거의 멈추려고 할 때. 갑자기 이성을 되찾고 확 고개를 들어 다른 곳으로 돌렸다. 갑자기 왜 고개를 돌려? 저쪽에 뭐 있어? 수완칭은 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리둥절해하며 그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곳엔 쏟아지는 비와 흐릿한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구경 좀 했어요. 나는 여전히 먼 곳을 보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때 수완칭은 정신을 차리고 목부터 귀까지 빨개진 내 모습을 보더니 바로 모든 걸 이해했다. 수완칭은 입꼬리를 올리며 내 몸에 기댄 다리를 살짝 움직였다. 역시나 내 온몸이 움찔 떨렸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으며 목에 울대뼈가 움직였다. 왜 그래? 내가 기대서 불편했어? 수완칭은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나는 순간 고개를 돌려 부인했지만 수완칭의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다시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냥 풍경 보는 거예요. 수완칭이 그렇게 움직이자 내 얼굴은 더 빨개졌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멈추지 않았다. 수완칭은 빨개진 내 뺨을 보며 활짝 웃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루비 얼굴 빨개졌네. 응. 나는 고개를 돌려 수완칭을 쳐다봤다. 그녀는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ILLS 크트라멘. 영 정말 귀여워. 이 두 문장은 마침 내가 최근에 배운 것이라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완칭 누나가 갑자기 왜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 거지? 오늘은 왜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봐? 수완칭이 눈웃음을 치며 나를 쳐다봤다. 자신이 한 말을 내가 전부 알아듣는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는 알아들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접었다. 만약 완칭 누나가 내가 이 두 문장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나도 바보는 아니다. 이건 분명 수완칭이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놀리는 게 뻔했다. 만약 내가 안다고 말해버리면 수완칭은 분명 창피해서 죽으려고 할 거고 어쩌면 입막음을 위해 날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못 알아들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좀 멍청하단 뜻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모습이 어쩜 선생님이 루이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속일 때와 그렇게 똑같은지. 9월의 날씨는 아이 얼굴 같아서 울고 싶으면 바로 울었다. 몇 분 전만 해도 쏟아붓던 장대비가 지금은 이미 그쳤고 심지어 하늘은 다시 개기 시작했다. 나와 수완칭은 정자에서 나와 더 돌아다닐 마음이 없어져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두 사람의 신발은 이미 완전히 젖어서 걸을 때마다 질퍽질퍽 소리가 났다. 이렇게 젖은 채로 걷는 느낌은 매우 불쾌했다. 신발은 무거워지고 걷는 속도도 많이 느려졌다. 두 사람이 작은 숲을 빠져나왔을 때는 둘 다 약간 지쳐 있었다. 나는 옆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려 물었다. 완칭 누나, 제가 자전거로 태워다 드릴까요? 걸어 나가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좋아. 수완칭은 어쨌든 여자아이라 구경할 의욕이 사라지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도 바로 30 위안을 내고 자전거 한 대를 빌렸다. 이제 비싼지 어떤지는 상관없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내가 자리에 앉아 수완칭은 뒷자리에 옆으로 걸터 앉더니 이내 손을 뻗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몸도 내게 기댔다. 이번에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였다. 나를 껴안은 것도 떨어질까봐 그런 것이었고 겸사겸사 잠시 쉬려는 것이었다. 나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 옆으로 앉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하지만 수완칭이 안 나왔을 때 나는 역시 온몸이 살짝 떨렸다. 다 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아 공원 출구를 향해 나아갔다. 해질녘의 햇살은 주황빛으로 변해 낮의 뜨거움은 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주황빛 햇살을 받으며 숲길에서 나무들을 하나하나 지나쳐갔다. 가는 내내 아주 조용했다. 수완칭은 나를 아는 채 다른 움직임도 말도 없었고 나도 오로지 자전거를 타는 데 집중했다. 이제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등 뒤에 기댄 수완칭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등에 붙어있던 머리가 약간 아래로 미끄러지는 듯했다. 처음에는 완칭 누나가 피곤해서 고개를 숙이고 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수완칭이 잠이 든 것 같았다. 완칭 누나, 잠들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자전거를 멈추고 한 손을 떼어 쓰러지려는 수완칭의 머리를 받쳤다. 응? 수완칭은 내 목소리에 살짝 놀랐지만 표정은 눈에 띄게 몽롱했다. 그 맑고 큰 눈에도 피곤함이 어려 있었고 예쁜 쌍꺼풀은 마치 커튼처럼 내려와 꿈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수완칭? 제 목소리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표정은 멍해 보였어요. 그 크고 맑은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예쁜 쌍꺼풀은 마치 커튼처럼 감기며 잠에 빠져들려 하고 있었죠. 앉아. 너는 운전에만 집중해. 방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었던 거야. 수완칭도 자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방금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자지 마. 내가 더 빨리 갈게. 응. 수완칭은 가볍게 대답하고 다시 제 허리를 꽉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달린 지 얼마 안 돼 수완칭은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수완칭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저는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남은 한 손으로는 그녀가 떨어지지 않게 뒷좌석에 수완칭을 부축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출구까지 계속 달렸죠. 빌린 자전거를 반납하자 오는 내내 거의 잠들었던 수완칭은 잠시 서 있으니 드디어 잠이 좀 깨는 듯했어요. 정신이 들자 그녀는 차를 몰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우리 대리운전 부를까? 저는 수완칭이 운전하다가 또 졸까봐 걱정됐어요. 괜찮아. 지금은 정신 말짱해. 네가 피곤하면 조수석에서 자.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저는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수완칭이 졸까봐 걱정되는데 심지어 운전도 빨리 해서 오는 내내 마음을 졸였죠. 다행히 수완칭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다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자. 일단 나랑 같이 올라가. 우산 챙겨줄게. 수완칭은 주차를 마친 뒤 저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괜찮아. 비 많이 안 와. 어차피 몸도 반쯤 젖었는데 그냥 돌아가서 씻을래. 지금은 기숙사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싶어. 하지만 수완칭은 계속해서 저를 위층으로 불렀어요. 돌아가는 길도 꽤 먼데 이대로 가면 생쥐꼴이 될 거야. 그리고 젖은 신발 신고 그렇게 오래 걸었으니 발도 아플 텐데 이따가 슬리퍼 신고 가. 제 발이 정말 좀 쑤셔서 저도 그녀를 따라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둘 다 흠뻑 젖은 운동화를 벗었어요. 수완칭은 신발장에서 분홍색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 저에게 주었죠. 이거 신어. 저는 양말까지 벗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온몸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수완칭은 피곤했는지 현관 소파에 먼저 앉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무사히 귀교했는지 확인했죠. 완칭 누나, 슬리퍼 안 갈아 신어? 신어야지. 아, 저기 노란색 슬리퍼 좀 갖다 줄래? 아직 안 돌아온 애가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할게. 저는 수완칭의 슬리퍼를 가져다 주고 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잠깐, 내 우산.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가려고? 수완칭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산을 가지러 가려다 흠뻑 젖은 양말을 신은 채로 일어서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소파로 넘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죠. 다행히 푹신한 소파라 아프지는 않았어요. 수완칭은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이렇게도 미끄러지다니 진짜 재수 없네. 수완칭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리더니 양말을 벗으려고 발을 들었어요. 막 발을 반쯤 들었을 때였죠.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옆에 있는 저를 쳐다봤어요. 수완칭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이 철렁했죠. 수완칭이 또 장난을 치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 수완칭은 발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저에게 말했어요. 허리가 안 숙여지네. 네가 좀 벗겨줘.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 싫어? 수완칭이 짓궂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집에 들어온 뒤로 내 발을 몰래 5번은 훔쳐보는 걸 봤는데 아 6번째네. 저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완칭에게 들킨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죠. 어서 자전거 태워준 보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속으로 이 보상이 좀 불순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싫어? 수완칭은 그렇게 말하며 다리까지 꼬고 까딱거렸어요.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쭈그려 앉았죠? 아니요. 아마 수완칭의 말에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두꺼워졌나 봐요. 수완칭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손을 뻗어 까딱거리던 그녀의 발을 덥석 잡았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수완칭의 몸이 움찔했어요. 방금 저를 놀릴 때 의기양양했던 만큼 지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떻게 그냥 막 잡아? 누나가 벗겨달라면서요? 저는 입을 삐죽이며 수완칭을 쳐다봤어요. 마치 제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그래. 내가 말했지? 수완칭의 얼굴이 귀까지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됐어. 빨리 벗겨. 수완칭은 오늘 끝에 예쁜 레이스 장식이 달린 흰색 짧은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에 젖어 반투명해져서 안쪽에 발그레한 작은 발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심지어 한번 꽉 쥐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수완칭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누나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었나? 왜 오히려 누나가 부끄러워하는 거지? 잠시 망설인 후 저는 손을 뻗어 흰색 짧은 양말을 벗겼어요. 그러자 옥처럼 희고 발그레한 발이 드러났죠. 다 됐어요. 저는 수완칭에게 작게 말했어요. 그녀는 대답 없이 계속 다른 곳만 쳐다봤죠. 제가 두 번째로 부르고 나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완칭 누나, 무슨 생각해요? 제 질문에 수완칭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더 빨개졌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대답을 했죠. 옛날에 고향에서 내가 자전거로 너를 읍내에 데리고 놀러 갔던 거 생각했어. 돌아올 때 너도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아서 내가 한 손으로 자전거 몰고 한 손으로 너를 부축해서 돌아왔잖아. 수완칭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그 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헤헤,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너보다 6살이나 많은데? 네가 대여섯 살 때 나는 이미 10대였어.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수완칭의 우산을 들고 학교로 돌아갔고 수완칭은 잠옷을 챙겨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방금 했던 생각을 떠올리자 그녀는 얼굴이 확 붉어져 잠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부끄러워. 나는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루이스는 라우탄 선차인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정지저처럼 그 맛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매번 매워서 물을 찾으면서도 기어코 먹었다. 정지저는 오늘 그가 가져온 한 무더기의 전리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장사하러 물건 떼어온 줄 알았을 거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로 보아 리츠엉이 샤워 중인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루이스, 너는 샤워 안 해? 아니, 난 몸이 안 젖어서 쟤네 둘 먼저 씻으라고 했어. 너는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을 써도 좀 젖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루이스가 라면을 내려놓고 대답하려는데 욕실에서 리츠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녀석 주위에 여학생이 7, 8명이나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떤 애는 엄청 큰 우산까지 씌워줬다니까. 비에 젖을 리가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의 장면을 상상했다. 7, 8명의 여학생들이 둘러싸고 앞다퉈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라니.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생각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나저나 리츠엉 너는 오늘 마음에 드는 여신님은 찾았어? 리츠엉이 오늘 애인 만들려고 한참을 준비했던 게 생각났다. 이뤄지진 않았지만 진전은 있었어. 곧 성공할 것 같아. 리츠엉이 옷을 다 입고 나와서는 꼭 성공할 거라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루이스가 말을 덧붙였다. 사실 쟤 그냥 여학생 몇 명 고깃값 내주고 고맙다는 말 몇 마디 들은 게 다야.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저 리츠엉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줄 뿐이었다. 몇십만 원이나 쓰고 고작 고맙다는 말 두 마디 들었다니. 이건 머리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뇌가 없는 수준이다. 호구는 끝이 좋지 않은 법이지. 정리를 마친 정주저가 갑자기 한마디 했다. 리츠엉, 정신 좀 차리라고 충고하고 싶네. 그쪽에서 너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거야. 적어도 더치페이는 했겠지. 말도 안 돼. 더치페이를 하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 이 자식이. 정주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녀석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 선생, 그냥 냅둬요. 리츠엉 알아서 하게. 저는 그냥 이번 달에 흡 파먹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정주저도 더 설득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호구는 자기가 호구인 줄 모르고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법이니까. 괜찮아. 정 선생이 가져온 먹을거리가 이렇게 많잖아. 꺼져. 정주저는 바로 캐비닛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웠다. 이건 이 몸이 힘들게 옮겨온 내 비상식량이라고 너한테 줄 순 없지. 정 선생,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마요. 이렇게 많은데 혼자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헛소리 마.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준 게 얼만데 치사하게 굴다니. 정지저가 다른 3명에게 꽤 많은 먹을거리를 주긴 했지만 남은 게 워낙 많았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남겨서 뭐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소화시켜줄 수 있는데 저리 꺼져. 이 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정지저는 절대 안 준다고 했지만 리츠엉의 뻔뻔하고 끈질긴 공세에 결국 그가 전해줬던 라면을 전부 빼앗기고 말았다. 이걸로 이번 달은 어찌어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정지저가 문득 내 발에 슬리퍼를 발견했다. 모투, 이 자식 너 왜 핑크색 슬리퍼를 신고 있어? 왜? 이게 바로 상남자의 색깔이지. 루이스도 핑크색 반팔 입잖아. 걘 원래 평소에도 있잖아. 내 옷은 다 흑백 아니었어? 갑자기 취향이 바뀌었어. 말을 마치고 나는 샤워하러 들어갔다. 하지만 정지저는 생각에 잠기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슬리퍼가 여자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설마 수완칭 건가? 내가 오늘 밤 가장 늦게 돌아온 것을 연관지어 정지저는 즉시 그 슬리퍼가 수완칭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추측을 부정했다. 설마 아니겠지? 두 사람을 보니 아직 제대로 사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동거까지 할 리는 없지. 수완칭 건 아닐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기숙사 4명은 정지저가 가져온 레드불만 마셨다. 어찌나 마셨는지 이제는 토할 것 같아서 생수가 다 맛있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 선생,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 원래 너희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었어? 수업 시간에 나는 참지 못하고 정지저에게 물었다. 다른 애들이 다 안 갖는다길래 내가 다 가져왔지. 정지저는 창피한 건 신경도 안 썼다. 공짜인데 안 가질 이유가 없다는 식이었다. 어? 그거 먹다가 질리지도 않아요? 괜찮아. 나중에 먹기 싫어지면 리츠엉 주면 돼. 개밥 사 먹을 돈도 없잖아. 정지저는 리츠엉이라는 쓰레기 처리반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했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쟤 혼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어차피 이렇게 많은데 팔아서 용돈이나 벌자. 이 말을 듣자 정지저는 바로 흥미를 보였다. 어떻게? 학교 매점은 더럽게 비싸고 근처에 저렴한 마트도 없으니 우리가 이 간식들을 정상가에 팔면 돼. 그거 좋네. 근데 어떻게 팔아? 설마 노점상이라도 깔자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내가 막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멈칫했다.
정지저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과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엄영감이 서 있었다. 망했다. 어느 학교에나 엄격한 노교수는 몇 명씩 있기 마련이고 림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와 정지저가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다가 엄영감에게 딱 걸렸고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불려가 훈계를 들어야 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너희들 힘들게 대학 온 게 시간 낭비하러 온 건 아니잖아. 다른 건 둘째치고 너희들 힘들었던 고등학교 3년 세월에 떳떳할 수 있겠나? 나와 정지저는 아무 말 없이 엄영감의 꾸지람을 들었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그저 다 들을 수밖에. 갑자기 문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 꾸중이 중단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 쪽을 쳐다보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수한칭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한칭도 제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는지 눈을 살짝 크게 떴지만 별말 없이 손에 든 것을 먼저 엄주임에게 건넸습니다. 엄주임님, 교환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거기 두면 돼. 수한칭은 교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주임님, 모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둘이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어서 사상 교육 좀 하는 중이야. 정말 안 되겠어? 그러자 수완칭이 태도를 바꿔 말했습니다. 주임님은 바쁘시니 제가 둘에게 반성문이라도 쓰게 할게요. 그 말에 저와 정지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엄주임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수완칭이 우리 둘을 구해준 후 정지저는 먼저 도망갔고 저는 수완칭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로 가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왜 엄주임님 수업 시간에 떠든 거야? 그분 잔소리 무섭지도 않아? 수완칭은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저를 대단하게 쳐다봤습니다. 주로 그분 수업이 너무 졸려서요. 잠깐 몇 마디 나눴는데 바로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주임님 수업은 꼭 고등학교 때 같아요. 잠도 못 자, 말도 못해, 그냥 듣기만 해야 하죠.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보다 더해요. 고등학교 수업은 그래도 들을만 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네트워크 정보 수업은 완전 자장가예요. 넌 누구 수업을 들어도 졸려하잖아. 내가 영어 수업할 때도 너 자주 잤잖아. 누나 영어 수업은 다 오전에 있잖아요. 졸린 걸 어떡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가르치는 건 다 아는 내용이라 들을 마음이 안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제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고는 못하지만 영미권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핑계대기는 아무튼 기말해. 과목 하나라도 낙제하면 너희 엄마한테 이를 거야. 넌 누구 수업을 들어도 졸려하잖아. 내가 영어 수업할 때도 자주 잤으면서. 누나 영어 수업은 다 오전에 있잖아요. 졸린 걸 어떡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가르치는 건 다 아는 내용이라 들을 마음이 안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제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고는 못하지만 영미권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핑계대기는 아무튼 기말에 과목 하나라도 낙제하면 너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저는 이 집에서 엄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 엄마는 여제 같은 존재거든요. 소환층의 사무실 정리를 도와준 후 저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희죽거리며 물었죠. 누나, 그 반성문 저 써야 해요? 안 써도 돼. 써봤자 시간 낭비야. 알겠습니다. 선생님인 이웃집 누나가 있으니 정말 좋네요. 작은 사고를 쳐도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다시 지저와 아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노점을 차려? 그냥 학교 대나무 스펙을 올려서 간식 가격을 전부 공개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바로 배달해주면 되잖아. 제 아이디어를 들은 정치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똑똑한데 그렇게 하자. 노출이 부족하다 싶으면 학교 커뮤니티에도 올리면 돼. 분명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학교 매점보다 저렴한데 배달까지 해주잖아. 둘은 말한 대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명은 대나무 숲에, 다른 한 명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금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주문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곧 두 사람은 기숙사를 들락날락하며 쉴 새 없이 배달을 다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정지저가 가져온 간식과 음료수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문의가 왔지만 저는 일단 품절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1,000위안 넘게 벌었습니다. 모투, 너 진짜 천재다. 정지저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직접 돈을 버는 쾌감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누니 한 사람당 500위안이 넘었습니다. 다만 둘 다 지금은 녹초가 된 상태였고 저는 의자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계속할 생각이야? 제 말을 들은 정지저는 이 온라인 매점을 계속 운영하자는 뜻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안 버는 건 바보짓 아니야? 돈 벌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놓치면 끝이라고. 제 말은 마치 정수리를 때리는 듯한 깨달음을 주었고 정지저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물건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창업인데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건 떼오는 값도 만만치 않고 물건을 계속 기숙사에만 둘 수는 없잖아? 이 말에 저는 돈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돈이 별로 없었고 정지저는 부모님이 엄격해서 매달 고정된 용돈 1,500위안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아버지에게 창업 자금을 좀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돈 있어요? 제가 대뜸 이렇게 묻자 옆에 있던 정지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젠장, 이 녀석 혹시 숨겨진 재벌 2세 아니야? 돈 달라는 게 저렇게 쉽다고? 하지만 그는 금방 그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돈은 무슨, 내 애비는 목숨밖에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나가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빠. 장난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물건을 좀 떼오고 싶은데 용돈으로는 부족해서요. 저는 아버지에게 제 돈벌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런 소규모 사업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괜찮겠네. 저는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창업 자금 좀 주세요. 10,000원이면 돼요. 내가 10,000원이 어디 있냐? 집안 경제권은 네 엄마 손에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어디서만 위안을 구해서 주냐? 그럼 엄마한테 대신 받아주세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아빠한테 부탁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아빠는 현명하고 대단하시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돈 벌면 나중에 아빠 용돈 드릴게요. 옆에 있던 쩡ጭ쩌는 듣다가 머리에서 김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용돈을 준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세상이 뒤집힌 건가? 저의 온갖 조르기와 폭풍 칭찬의 리니는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동의했어요. 다음 날 저는 10,000원을 이체받았어요. 돈 보냈다. 아, 그리고 내 엄마가 며칠 뒤에 린장으로 출장 오실 거야. 너랑 수완칭도 볼 겸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아빠,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너한테 20,000원 받아주느라 힘들어서 그래. 다음 날, 저는 10,000원을 이체받았고 돈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네 엄마가 며칠 뒤에 린장으로 출장 오실 거야. 너랑 수완칭도 볼 겸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아빠,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20,000원 받아주시느라 힘드셨구나. 자금을 받은 저는 처음에는 소량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인지도가 쌓이면 작은 창고를 빌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죠. 직접 뛰어서 배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체육 시간에 저는 쩡ጭ쩌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야 쩡, 우리 둘이서만 배달하다가는 조만간 힘들어 죽겠다. 난 괜찮은데. 쩡ጭ쩌는 이미 돈 버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제가 그에게 월급을 주는 셈이었죠. 어차피 물건은 다 제가 샀고 판매 대금도 가장 먼저 제 카드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도 너 혼자서는 다 못 뛰잖아. 난 배달할 사람 좀 구하려고. 그 말을 듣자 쩡ጭ쩌는 바로 리쯔엉을 추천했어요. 웨이진 시키면 돼. 걔 요즘 돈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거든. 분명히 할 거야. 괜찮겠네. 이따 수업 끝나고 말해봐야겠다. 저는 바닥에 앉아 쉬다가 문득 수업이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선생님이 안 오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 체육 수업 종목도 아직 안 정했는데 이번 시간은 뭘 하는 걸까? 글쎄, 아마 종목 선택하겠지. 두 사람이 추측하고 있을 때 귓가에 갑자기 비보가 들려왔어요. 오늘 체력 측정이다. 남자는 1000m, 여자는 800m, 다들 준비해라. 뭐, 저는 그대로 멍해졌어요. 방금까지 물건 배달하러 뛰어다녔는데 이제 와서 체력 측정을 한다고?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안 뛸 수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 출발선에서 준비할 때 반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못 뛰겠다며 다 같이 천천히 뛰어서 합격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마자 다들 무슨 약이라도 빤 것처럼 미친 듯이 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기숙사 룸메이트 넷이 같이 뛰었지만 결국 저만 뒤처지고 말았죠. 귓가에는 간간히 여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세히 듣지 않아도 전부 루이스를 응원하는 소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루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와 뛰길래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너 앞서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느리게 뛰어? 나 2바퀴째거든. 그 순간 고전적인 수학 문제가 떠올랐어요. 철수와 영희가 달리기를 하는데 철수가 더 빠르다는 조건 하에 언제 영희를 한 바퀴 따라잡는지 묻는 문제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바로 그 영희가 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문제로만 풀었는데 이제 보니 영희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랬죠. 됐어.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체력 측정. 합격이 급선무였어요. 루이스에게 한 바퀴 따라잡히고 나서야 첫 바퀴를 너무 느리게 뛰었다는 걸 깨닫고 속도를 내야 했죠. 속도를 높인 저는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죽어라 달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바퀴를 돌 때 눈초리의 결승선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바퀴를 완주하는 데 집중했죠. 모투 4분 15초. 체육 선생님이 부르는 성적을 듣고 합격했다는 걸 알자 결승선을 통과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쉬고 싶었죠. 드디어 합격했다. 쓰러지면 안 돼. 귓가에 갑자기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제 몸은 이미 통제를 잃고 쓰러지고 있었어요. 문득 제 몸이 닿은 곳이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무언가라는 걸 느꼈어요. 침대 베개보다도 더 푹신하고 향긋한 냄새까지 나서 아주 편안했죠. 이대로 기대서 잠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다만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질투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죠. 시발, 왜 저놈이야? 그 남자애 놔. 내가 할게. 짐승 같은 놈. 제기랄 짐승 같은 놈. 이 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문득 무언가 깨닫고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제 앞에는 바로 수완칭이 서 있었죠. 수완칭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가슴 부분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제가 방금 어디에 기댔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수완칭에게 사과하려던 찰나 방금 너무 격하게 반응한 탓에 그녀는 황급히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입으로는 중얼거렸지만 몸은 아주 정직하게 상대방의 몸 위로 쓰러졌어요.